자, 이게 지금 규律법에 관한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합시다. 루트 7이 유리수가 아님을 규律법 이용해 증명할 수. 예전에 우리가 루트 3 뭐 이런 거 했었으니까 그 스토리 한번 그대로 한번 쫓아가 볼 테니까 혹시 비워져 있는, 아마 비워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증명하라고 하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자, 증명하라고 하면 싫어하니까 요거부터 한번 차근차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루트 4, 루트 7이 유리수가 규律법. 규律은 항상 이분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뭐다? 유리수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에 뭐야? 무리수다를 증명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첫 번째 루트 7이 뭐라고? 유리수라고 뭐 해봐? 가정해봐. 그럼 루트 7이 유리수라고 가정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써? 루트 7이라고 하는 것을 P분의 Q 조건이 하나 붙지. 어떤 조건? P와 Q는 뭐다? 서로소다. 이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 기하분사이가 기하분사. 더 이상 나눠 떨어지지 않는 숫자더라. 자, 그러면 이제 양변을 곱해서 루트 7에 P, 요게 Q. 그러면 요 상태를 뭐 하겠다? 제곱을 해주겠다. 이렇게 제곱을 해주겠다. 그럼 이제 루트 7을 없애면 유리수 버전으로 바뀌니까. 그럼 얘가 얼마가 돼? 7P의 제곱은 Q의 제곱이 됐다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P제곱이 무엇이든 관심 없어요. 일단 7을 갖다 곱했더니 이 P제곱은 결과적으로 뭐로 바뀌냐면 얘가 P제곱을 곱한 이 값은 뭐로 바뀌냐면 7의 배수로 바뀌죠. 따라서 여기서 Q제곱은 뭐다? 7의 배수다. 자, 그럼 이 과정의 직접 증명이라고 하는 게 하나 들어가는데 무슨 얘기냐면 Q제곱이 7의 배수. 그럼 한번 여러분들 그냥 따져봐봐.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할게. 원래 조금 다르게 설명이 들어가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자, 7보다 작은 숫자. 자, 2를 제곱하면 뭐가 되죠? 2의 제곱은요? 그럼 얘가 1, 4, 9, 16, 25, 36일 거고 7을 쓰게 되면 얘가 49가 될 거고요. 그럼 8이라고 하는 형태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8, 뭐 9, 10 이렇게 쭉 갈 거야. 그럼 얘가 어차피 제곱하면 이렇게 들어갈 건데 이거 7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예요? 7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죠. 7보다 작은 건 그 자체가 그냥 나머지니까. 이거 얼마죠? 4죠. 요 나머지는요? 2가 되죠. 요 나머지는요? 2가 되죠. 요 나머지는요? 4가 되죠. 요 나머지는요? 1이 되죠. 요 나머지는요? 0이 되고요. 요 나머지는요? 1이 되고요. 이 나머지는요? 얼마가 돼요? 77이 이전에 7의 배수였을 거니까 얘가 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가 10의 제곱이니까 100이면 얘는 얼마가 될까요? 2가 되겠죠. 그럼 봐보시면 1, 4, 그 다음에 2, 4, 1, 4, 2 결국에 뭐냐면 17개 간격을 쪼개봤을 때 걔네들 제곱했을 때 그 자체가 제곱을 했을 때 7의 배수가 되는 거는요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직접 증명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뭐라고 적냐면 Q가 만약에 얘가 7K 플러스 7K 다시 7K 플러스 1 7K 플러스 2 7K 플러스 3 7K 플러스 4 7K 플러스 5 7K 플러스 얘가 6 7K 이렇게 잡을까? 7K 이렇게 우리가 어떤 자연수를 만약에 내가 기준을 나눠서 본다고 하면 7의 배수인 것과 7의 배수에다가 1 더한 것, 즉 나머지가 1인 거, 2인 거, 3인 거, 4인 거, 5인 거, 6인 거, 그게 원래 이거였잖아요. 그럼 이걸 제곱을 해보게 되면 얘는 49K의 제곱. 그럼 여기 쭉 써보면 49K의 제곱 플러스 얘가 14K 플러스 얘가 1. 여기를 제곱해보면 49K의 제곱 28K 더하기 얘가 4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네들은 7로 딱 묶어버리면 이렇게 나오고 얘는 얼마가 되냐면 7K의 제곱 더하기 얘가 2K 플러스 1 얘는 7로 묶으면 7K의 제곱 더하기 얘가 4K 플러스 4 이렇게 쭉 다 해볼 거란 말이야. 원래 다 해야 돼. 근데 우리가 규律보면 그걸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기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Q가 모든 숫자를 다 7의 배수 즉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거부터 6인 것까지 다 종류를 분류할 수 있거든요. 자연수를요. 근데 그 중에 제곱에서 7의 배수가 되는 건 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서 Q제곱은 7의 배수다. 그 말은 무슨 얘기야?
Q는 이제 7의 배수다.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이렇게 장황하게 숫자를 통해서 그걸 문자를 통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그럼 이거를 귀리법에서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간단하게 Q제곱이 7의 배수면 Q는 7의 배수다. 확인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지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가죠. 또 연달아서 Q는 7의 배수면 Q를 7K. 단 여기서 K는 뭐라고 줄까요? 자연수라고 줄까요? 그냥 K는 자연수라고 줍시다. 자, 그러면 Q는 7K를 다시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7P의 제곱이 7K의 제곱이 돼서 결과적으로 P제곱이라고 하는 놈이 7K의 또 제곱이 됩니다. 그럼 또 어떤 사실을 알게 되죠? P제곱이 또 7K 제곱이면 P는 P의 제곱은 뭐가 된다? 7의 배수가 된다. P제곱이 7의 배수면 당연히 조금 전에 그 논리와 동일하게 P는 뭐가 된다? 7의 배수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이 노란색 Q가 7의 배수였고요. P도 7의 배수면 어때요? 이 두 개라고 하는 형태를 잘 봤더니 얘도 7의 배수, 얘도 7의 배수면 겹치는 게 적어도 하나는 있겠네. 근데 얘는 뭐가 돼? 서로소. 아, P와 Q는 서로소라는 가정에 뭐가 생겼어? 드디어 모순이 생겼어. 그럼 이런 모순이 생긴 원인을 찾아봐. 원인이 뭐야? 유리수. 이분법적으로 한 거냐. 유리수라고 가정한 얘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 유리수가 아니면 뭐야? 무리수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따라서 루트 7이라고 하는 형태는 뭐가 됐다? 네, 무리수였다. 이렇게 증명 방식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보실 때 이 과정이 약간 좀 불편할 수 있어요. Q제곱이 7의 배수면 Q는 왜 7의 배수냐? 그게 이 논리라고. 자연수를 실제로 이렇게 분류했을 때 그 상황에서 제곱했을 때 7의 배수가 되는 건 원래 7의 배수일 때만 제곱했을 때 7의 배수가 되더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불편하시면 뒤로 가셔도 돼요. 네, 들어가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160번을 좀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귀리법은 한 번 정도는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거의 대부분 뭐라 그러죠? 이분법적인 사고를 기본 베이스로 한다. 그리고 모순이 발견되는 것, 즉 오류가 발견되는 걸 기준점으로 해서 다시 원래 명제를 정상으로 돌려주면 된다. 그렇게 된 거 아시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요거 한번 빠르게 한번 정리해 주세요. 자, 오른쪽 저는 163번으로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 164번 순차적으로 두 개를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산술기한 이제 마지막 정리, 증명, 정리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함수로 이제 바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은 함수 쪽에서 냅니다. 함수의 여러 가지 종류들 단어 하나하나 사소한 거 하나하나도 다 건드려 드릴 테니까 다시 보시고 제발 부탁인 거는 나중에 기말 중간고사 다시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하실 때 한 번에 쭉 정리 잘 해놓으세요.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거 지우겠습니다. 남았어요? 혹시 또 더 하실 거 있으세요? 혹시 놓치신 분들은 영상 한 번 더 보시면 되는데 일단 한 1분 정도만 더 기다려주시죠. 쌤, 저희 중간 언제부터 했죠? 중간고사 대비. 데뷔야? 9월 아마 한 둘째 주 좀 안 돼서 9월 첫째 주 정도부터 아마 갈 것 같아요. 첫째 주 말 정도부터 아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 보면. 학원하고는 다르게 제가 생각하는 계획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대부분 시험 일자 확정되신 분들 되게 많을 텐데? 아직 안 됐어? 코로나 때문에 좀 변경될 수 있지만 보통은 10월 첫째 주에 봐요. 그러니까 추석 연휴가 언제냐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추석 연휴가 뒤로 가 있는 경우들은 그러니까 9월 한 중순쯤 있었던 경우도 있었어요. 예전에 추석 연휴가. 그럴 때는 당연히 뒤에 보자. 지금 같은 경우에 9월 30일부터인가가 추석 연휴일걸요 아마? 저희 껴요. 시험이 낀다고요? 아니 다음 주에. 다다음 주인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대부분의 학교가 지금 현재 일정 제가 조사한 거에 따르면 변경될 수 있겠지만 시험 일정이 제 생각에는 아마 그때 딱 끝나고 그러니까 10월 4일, 5일 이때 끝나고 나서 2, 3일 정도 여유 쓴 다음에 아마 10월 한 7, 8일 때부터 보는 학교가 굉장히 많을 거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추석 때 공부하시라는 얘기겠죠.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는데 전 추석 때 무조건 집 보고 나발이고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전 추석 때 무조건 쉴 겁니다. 왜냐면 1년에 내가 시골을 내려갈 수 있는 게 딱 부모님과 갈 수 있는 게 1년에 공식적인 게 2번이에요.
빨간 날은 쓸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때 안 가면 진짜 달리 방법이 있는 게 없어요. 꼬맹이들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뭐 따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는 빨간 날은 안 합니다. 미리 뭐 지포가 낀다 미리 할 거야 미리. 알겠지? 아니면 화상으로 해 화상으로. 뭘 오야 그냥 화상으로 해 화상으로. 내가 보여드릴게요. 내 쌤 사는 데가 어딘지 보여드릴게요. 궁금하시면 전화해. 안 받을 거니까. 시골 가야 돼서. 아무튼 뭐 상황이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그때 껴갖고 보는 학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죠. 163번. 자, 일단 기본기를 좀 먼저 얘기를 할까요? 일단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여러분 진짜 이게 진짜 많이 나와서 그래요. 원주각과 중심각, 원주각과 중심각, P, A, B,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뭐야? 세타라고 잡아. 그럼 여기에 Q다라고 하는 또 다른 원주가 있어. 그러니까 원 위에 점이 하나 있어. 이것도 뭐야? 세타. 이게 뭐야? 원주각과 중심각에서 원주각끼리는 같다. 이 호 A, B를 공유한다.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 중심이 하나 있지. 이렇게 뾰로롱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돼? 2세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럼 이걸 이제 확장해서 나오는 컨셉이 뭐야? 원 이렇게. 그래서 얘가 A하고 B가 어디에 있어? 지름 위에 있어. 지름. 그럼 여기에 대해서 P다라고 하는 형태를 딱 잡게 되면 Q다라고 하는 형태를 이렇게 딱 잡게 되면 어차피 얘가 지금 현재 중심각이 180도니까 얘는 당연히 90이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내가 처음 보자마자 여기서 뭐 해야 돼? 지름이잖아. 뭐 해야 돼? 일단 중심은 찍혀 있으니까 수직거려야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게 뭐냐면, 자, 그럼 이제 AP하고 얘가 BP에 관한 정보를 줘서, 그 다음에 지금 요게 6이니까, 그러면 얼마? 얘가 3이겠죠. 여기 3이겠죠. 뭐 이런 느낌으로 일단 봤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여기 X로 잡지 뭐. 여기 Y로 잡지 뭐. 왜? 안 나와 있어, 정보가.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뭐가 되죠? 36. 그 다음에 참고로 여기서 이 XY는 당연히 XY는 뭐가 돼? 양수가 되겠지. 근데 내가 물어본 게 뭐야? 3x 플러스 얼마? 4y에 뭐를 물었어? 최대를 물었어. 느껴지는 감성이 뭐냐? 느껴지는 감성이 뭐냐? 느껴지는 감성. 2차죠. 1차죠. 코시 슈바르치. 그래서 제가 거꾸로 가라 그랬죠. 기억하세요? 혹시 기억 안 나시면 다시 한번 코시 슈바르치 잡아드릴게요. A, B, X, Y가 각각의 실수였을 때 이렇게 되더라고요. 단 두문은 언제 성립한다고 그랬어? 세개를 확장하는 것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랬죠. 어떻게? A분의 X와 B분의 Y가 같을 때 성립한다. 요게 코시 슈바르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수라는 말이 나오고 제곱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주로 많이 쓰는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요게 원의 컨셉이고 요게 직선의 컨셉이라 그랬지. 그래서 얘가 식을 꼭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밀어가는 형태를 취해라. 그래 계산이 편하다라고 했을 거야. 자 그럼 봐볼까? 얘가 3x 더하기 4y잖아. 그럼 이걸 그대로 내리죠. 이쪽에 그대로 내리는 거죠. 어떻게? 3x 더하기가 4y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앞에 있는 개수가 그대로 앞으로 가죠. 3의 제곱 더하기가 4의 제곱. 그 다음에 뒤에 나와있던 이 문자들의 관계가 여기로 들어가도록 확인이 되죠. 나머지 똑같이 쓸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게 36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닌가? 요건 25로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럼 결과적으로 3x 더하기 얘가 4y라는 놈의 제곱이 얘였으면 이거 먼저 계산하지 말고 어차피 루트를 씌우면 되니까 얘는 5로 나갈 거고 얘는 6으로 나갈 거니까 30일 거고 왼쪽은 마이너스 31 텐데 의미 없잖아요. 얘는 왜 의미 없냐면 양수 더하기 양수가 어떻게 음수가 나오니까 이거 무시하시고 이렇게만 봐주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3x 더하기 4y의 최대가 얼마가 됐다? 30이 되었다. 자 그때 이제 조건 하나만 더 같이 봐보자. 어떤 조건? 등호는 언제 성립할 거냐?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할 거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3분의 x가 그죠? 4분의 y가 같을 때 성립을 합니다. 이것도 알아는 두세요. 네, 이럴 때 관계를 물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3분의 x가 4분의 y와 같을 때 사줄기하 말고 코시 슈바르치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적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산술기하라고 하면 안 돼요? 된다니까. 되는데 돌아가요. 그래서 그냥 제곱 1차 그렇죠. 원하고
직선 이런 느낌이면 푸시 주파수로 가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 더 빠르다. 현명하다기보다는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한 번만 정리하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124번이 조금 어렵게 보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직각 뭐 이런 거에 안에 또 막 담아놓고 그러면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문자 정리만 잘 하시면 돼요. 문자 정리만. 제가 1학기 과정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했을 거야. 여러분 직각삼각형 나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시행한다. 첫 번째가 피타고라스, 두 번째가 닮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데가 문제를 해석하는 도구에서 직각이 나오면 그 둘 중에 하나를 먼저 해보라고. 물론 그거 외에도 다른 것도 있겠지. 어떻게 그 두 개만 있겠냐. 그런데 이렇게 두 개를 해보니까 좀 편하더라는 거야. 선생님 경험상. 그래서 일단은 닮음과 피타고라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고, 이게 이제 수원으로 넘어가면 삼각함수 삼각비를 쓰는 거예요. 삼각함수를 막 쓰시는데 삼각비라는 게 어찌됐건 간에 닮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닮음으로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대로 쫓아가 볼게요. 자, 그대로 문제 올릴게요. 자, 그러면 그림을 좀 키워보면 이렇게 되네요. 자, 저기 길이를 왜 주는가 봤더니 9하고 10이 주는 순간 우리는 일단 이 아래쪽의 계산이 뭐 요 정도까지 그냥 바로 눈에 보들어와야겠죠. 왜? 이게 직각이니까. 그 다음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그럼 얘가 90도 이렇게 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넓이의 최대 그때의 둘레를 비라고 하죠. 이거의 값을 구하니까 약간 좀 문제가 어려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저의 논리는 뭐냐?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 아니야? 동그라미, 세모 이런 거 보죠. 가장 큰 직각 기준으로 동그라미, 세모를 표시해봤어. 얘가 직각이면 어차피 여기도 직각일 거 아니니? 여기도 어차피 직각일 거 아니니? 여기도 어차피 직각일 거 아니니? 자, 그러면 여기가 동그라미, 얘는 뭐가 돼? 세모. 그럼 여기가 직각이면 여기도 이거랑 이거도 하면 직각이 돼야 되니까 여기도 동그라미, 여기도 세모, 여기도 동그라미 이렇게 드러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럼 닮은 구조가 굉장히 많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럼 일단 저는 처음에 색깔을 이렇게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이런 느낌으로. 이게 뭐죠? 저 동그라미를 끼고 도는 입장에서 빗변분의 밑변의 길이의 비율이 얼마냐면 이렇게 도는 이 비율이 얼마죠? 15분의 12, 즉 5분의 4의 비율로 곱셈이 됩니다. 이게 닮음이 쓰는 거야. 닮음이 쓰는 건데 비율적으로 봤을 때 동그라미 끼고 돌 때 15분의 12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한 번 더. 세모를 끼고 돌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세모를 끼고 돌 때는 15분의 9니까 얼마 곱해지는 거야? 5분의 3이 곱해져. 이게 닮은 비율을 한번 써보자. 이게. 자,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건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가 실은 궁금한 거잖아.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가 궁금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라고 봤더니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나는 주어져 있는 이 형태에서 내가 여기를 일단 x라고 써볼게. x라고. 어떤 거를? 여기를 x라고 써볼게. 되셨어요? 그러면 자, 이게 여기를 찾을 거야. 제일 처음에 요 길이를 찾을 거야. 생각해봐. 아까 우리 세모를 끼고 돌 때 긴 거 기준으로 돌 때 5분의 3이 곱해지는 거잖아. 그러면 요거 기준으로 이쪽으로 내려올 때 세모를 끼고 돌면 긴 거분에 이렇게 되니까 이게 5분의 3이 곱해져야 되는 거야. 5분의 3이 곱해서 x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여기가 3분의 5x라는 얘기야. 일단 여기까지 얘기해줘봐. 내가 이건 처음에 x라고 그냥 내가 임의로 잡은 거야. 임의로 잡은 거고, 이 세모를 기준점으로 도는 각도를 보시면 15분의 9의 비율이다 보니까 5분의 3이 곱해져서 얘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요 길이를 몰랐었는데 이거를 5분의 3을 곱하면 x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3분의 5x라고 쓸 수 있지 않겠냐고. 그렇다면 요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얘는 당연히 얘를 빼주면 되죠. 얼마? 12-3분의 5x라고 써보자. 그러면 우리의 최종 공략 지점은 뭐야? 이거잖아, 이거. 요 길이면 x로 표현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가로, 세로 다 나올 거니까. 그럼 이 파란색 버전은 잘 봐봐. 뭘 끼고 도냐? 동그라미를 또 끼고 돌지.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네모라고 하면 어떻게 된 거야? 네모라는 놈에다가 뭐를 갖다 곱하면 동그라미니까 이렇게 돌 거 아니야, 그지? 돌면 그 값의 비율이 얼마였어? 5분의 3. 그게 얼마였던 거야? 12-3분의 5x였던 거야. 요거 한 번만 다시. 얘
이렇게 돌았어. 얘도 큰 거는 이렇게 돌았어. 그게 5분의 4를 갖다 곱하면 이렇게 된 거니까 결국에 이 네모라고 하는 형태는 12-가 3분의 5x 곱하기 얼마? 4분의 5랑 똑같지 않느냐?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15-가 12분의 25x가 네모가 된다까지 확인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출제자가 줬던 것 중에 하나가 남았어요. PQRS 넓이의 뭐에? 최대. 넓이 어떻게 구하죠? 가로 곱하기 세로요. 이거 하랍니다. 이게 넓이랍니다. 그럼 이게 최대가 돼야 된답니다. 그러면 산술기하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를 잘 봐보면 x에 관한 몇 차 함수냐면 2차 함수예요. 원래 산술기하가 2차 함수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래프 그리죠. 왜요? 절편으로 예쁘게 묶어놨잖아. 얘가 0이 되는 게 제로잖아요. 요게 0이 되는 거는 찾아주면 되겠죠. 요게 0이 되는 거는 무슨 말이야? 15는 12분의 25x가 된다. 3, 5, 15 아니죠. 5, 3, 15 얘가 5, 5, 25. 그래서 이때 이 x가 얼마가 되냐면 5분의 36이 떠요. 아, 얘가 5분의 36이구나. 그럼 대가리가 마이너스인 2차 함수니까 이렇게 가겠죠. 여기 S 이렇게 되겠다. 그냥 2차 함수 그린 거야. 절편 가지고. 그럼 니네가 딱 봤을 때 얘가 5분의 36, 얘가 제로면 2차 함수 대칭축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 얼마 나오니? 5분의 18. 아, x가 5분의 18일 때 넓이에 최대를 갖는데. 그러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계산해. 무슨 소리야? 여기가 5분의 18이래. 얘가 5분의 18로 최대가 됐대. 그럼 이제 여러분은 이 파란색 길이 계산하면 되는데 그 파란색 여기 있잖아. 그럼 계산해. 15-가 12분의 25에다가 얼마? 5분의 18을 갖다 곱해. 그럼 얼마가 되는가 봤더니 6, 22, 6, 3, 18, 5, 1, 5, 5, 5, 25. 그럼 얘는 얼마가 되냐면 15-2분의 15니까 이게 얼마가 된 거야? 2분의 15가 된 거네. 그러면 요 해당이 요 길이가 2분의 15가 된 거네. 그러면 넓이 계산을 할 수 있잖아. 넓이 계산 어떻게 하면 돼? 아하, 그러면 5분의 18이라는 세로의 길이에다가 2분의 15 갖다 곱해주면 된다. 그럼 얘가 9가 됐을 거고 3이 됐으니까 27이라는 넓이의 최대. 두 번째, 그때 뭐 구하래? 둘레. 둘레라는 게 뭐야? 얘 더하기 2배 하라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둘레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5분의 18에다가 2분의 15에다가 그거의 몇 배? 2배. 그때 상황에서의 2배를 해라. 그럼 어떻게 할까? 이거 곱해주면 5분의 36 더하기가 15 이렇게 분배한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5분의 75가 되다 보니까 5분의 복잡하다. 100일인가? 111? 111? 오케이. 뭐 이렇게 된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최종적으로는 5가로에 5분의 111 마이너스 a가 아까 조금 전에 넓이의 최대가 27, 그러니까 27을 갖다가 빼줬더니 111 마이너스 27, 그래서 얘가 83을 84? 네, 정답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계산 틀리시면 쪽팔리니까. 맞아요. 맞나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다소 번거로워 보이는 과정이긴 합니다. 처음부터 문자를 제가 일부러 한 문자로 통일시킨 이유는 딱 하나가 있어요. 2차 함수는 여러분에게 익숙한 함수니까. 다만 계산이 좀 지저분한 거는 여러분 인정하잖아요. 계산 지저분한 거 인정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직각삼각형의 비율을 보시면 돼요. 네, 진짜 어처구니없는 공식을 누군가 하나 만들어내서 혹시 이거 이런 거 아세요? 이거 여기를 H, 여기를 AB 이렇게 잡았어요.
h의 제곱은 ab인가요? 네. 아니요. 아니요. 맞지 않아? 맞지 않나요? 직각 생각해요. 직각일 때만. 어떨 때만 성립하죠? 직각일 때. 여기 직각이고 밑에 여기 직각일 때만 성립하는 거죠. 네. 근데 어떤 학생이 당당하게 h 제곱은 ab예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오. 그래서 내가 야너 진짜 수학자 되는 것 같아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선입견을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요거까지 정리하면 끝!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받아서 산술기하 쪽 문항을 또 처리를 하죠. 지난번 웬만하면 질문 처리 많이 해드렸는데 한번 또 오늘 또 어떠한지 한번 좀 봅시다. 아마 증명이나 이런 거에 좀 뭐 모자란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서 한번 일단 질문을 지난번 숙제 버전에서 한번 받도록 할게요. 저 선택을 있어요. 네, 서술형까지 다 포함이니까요. 130번이면 130번 질문이 일단 나왔습니다. 183번이요. 133번이요. 131번이. 이거 혹시 증명이니? 네. 증명이니? 네. 네. 이거 필요 조건이. 아, 증명. 144, 144. 135요. 138. 153이요. 148이요. 거수할까요? 거수해서 한 절반 정도 풀어드릴까요? 160이요. 152. 160, 152, 일단 162. 162, 153이요. 153 여기 있고요. 네. 158 있어요? 없네. 158이요. 괜찮으신가요? 네. 자, 그러면 1차적으로 한번 거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130, 131 잠깐만요. 131은 그냥 풀 거고요. 풀어드릴 거고요. 잠깐 제가 잠깐 고를게요. 133번이 증명이니까 이것도 그냥 증명할게요. 네. 그 다음에 네, 135번도 그냥 봅시다. 4번을 봅시다. 4번. 4번을 먼저 보고 이거를 보고 증명은 거의 거의 끝났네요. 거의 증명은 끝났으니까 그럼 나머지 거 저거 별표 외에 나머지 거에서 절반 정도 가량을 더 추가로 풀어드릴게요. 일단 130번 때부터 한번 거수를 좀 해주시면 그 개수에 맞게 갈게요. 130번 한 번만 손을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맞네요. 봅시다 그냥. 그 다음에 135번인가요? 135번 한 번만 손을 좀 들어주시면 예, 세 분이시네요. 자, 그 다음에 140 얘도 있대요. 지하면 돼. 네네. 얘도 있대요. 여기도 있어요. 그렇지, 얘도 있대요. 감사합니다. 130 했고 144번이요? 144번. 한 분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8번이요? 148번. 100번 세 분 정도 되시나요? 자, 152번 가볼까요? 152번, 152번. 네, 5분, 6분, 152번 초이스. 자, 153번은요? 153번. 153번. 여기도 많네요. 많은 거는 좀 보고 가자. 158번, 158번은 158번. 158번도 꽤 많네요. 이건 다 봅시다, 그러면. 방법이 없네. 162번은요? 162번은 4분 정도 되시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봅시다. 144하고 148번만 두 개만 좀 뺄게요. 빼고 나머지는 쭉 풀게요. 요거는 개별적으로 오세요. 개별적으로 오세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문제 풀면 되게 지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서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따가 한 번 더 마지막에 확인 받고 가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130번부터 차근차근 갈게요. 자, 일단 요거부터 보자. 자, 시작할게요. 충분 조건이지만 뭐가? 주어가 P예요. 필요 조건이 아닌 거니까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다. 그건 모르지 말라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 되게 좁은 범위인 거 알고 계시죠? X는 제로 그리고 Y는 제로. 지난번에 제가 전자출판 얘기하면서 한번 정리해 보라 그랬어요. 이거 진짜 많이 나오는 거지. 딱 하나밖에 없어요. X는 제로, Y는 제로. 이거 절대값 두 개 있는 거 우리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한쪽 기준으로 플러스 한 번, 마이너스 한 번. 절대값이 다른 게 없다면. 그래서 이거 풀어보니까 얘는 X는 0. 중요한 거 이게 또는이에요.
둘 다 0이어도 만족을 하지만 하나만 0이어도 만족을 하니까 또는이 더 큰 범위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됐어야 돼? P면 Q에다가 3이 되는데 이 참이 되는 형태의 이 과정에서 P라고 하는 주어는 총을 쐈으니까 기억은 OK가 되겠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P가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실은 이 Q하고의 연관성을 생각해서 보시게 되면 니은의 P는 이렇게 설명될 것 같습니다. 일단 x-y는 얘가 0보다 크다죠. 얘의 셋 빼보세요. 0보다 크다 맞습니까? x-y는 0보다 크다. 두 번째, y-z 0보다 크다 맞습니까? z-x 0보다 크다 맞습니까? 다시 z-x는 0보다 큰 게 아니라 이렇게 갖다 빼면 0보다 작다가 되죠. 그죠? 근데 여기는 당연히 그리고라고 하는 동시에 만족하는 이 세 가지는 동시에 만족하는 거죠. x-y는 무조건 양수였어야 되고 y-z도 양수였어야 되는데 z-x만 유일하게 음수였어야 되는 그 한 가지를 일단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보시는 이거를 보세요. 그럼 얘가 음수였던 얘기 가장 첫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마마마 세 개다. 그 경우도 이 안에 있지 않아요? 그죠? 마이너스 3번 갖다 곱해도 어차피 마이너스가 될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봤더니 얘가 뿔뿔마. 그 다음에 뭐 뿔마뿔, 마뿔뿔. 다시 말하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요놈이 누구냐면 요놈이거든요. 요놈 갖고 있었어요. 요놈. Q가 더 커요. 그러니까 이건 갖고 있지만 이거 더 큰 개념이잖아요. 그죠? 집합으로 봤을 때도. 그렇다고 한다면 얘는 P이면 Q에다가 참이 되니까 P 입장에서 얘가 뭐야? 충분 조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관계를 해석을 할 때 이쪽의 모양처럼 얘를 좀 바꿔주는 거죠. 그렇게 가시면 이런 해석이니까 뿔뿔마 하나밖에 없었는데 얘는 생각보다 많구나. 그러면 여기가 포함관계가 성립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자, 마지막 디귿인데요. 디귿은 실은 앞쪽보단 뒤쪽이 더 복잡해요. 일단 앞쪽은 간단하게 심플하게 가죠. 뿔마하고 마뿔 이렇게 그냥 두 가지로 가도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기본적으로. 그럼 이 뒤에 걸 한번 봐봐요. 자, 봐보자. 얘들아, 여기가 만약에 요건 다시 지웠다가 얘들아, 어차피 얘는 절대값은 두 가지 버전이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는 부호에다가 0의 여부야. 0이 포함되느냐 마느냐. 그럼 봐봐. 얘가 일단 뿔뿔이라고 한번 생각해봐봐. 이게 만족을 하니? 해요. 할 수도 있고. 37 하면 등호가 성립해야 돼. 만약에 얘가 마마는요. 안 해요. 그것도 등호가 들어가야 돼. 이건 아니잖아. 그럼 일단은 부호적으로 봤을 때는 뿔뿔마마가 안 되니까 이건 안 되니까 뿔마하고 한번 봐봐요. 만족하는지 봐줘봐. 7하고 마이너스 3. 7하고 마이너스 3. 그럼 얘가 7 더하기 3이니까 10이죠? 7 더하기 마이너스 3이면 얘가 4니까 얘가 더 크죠? 그럼 뿔마하고 뭐도 성립한다? 마뿔도 성립한다. 즉 앞쪽에 있었던 저 조건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현재 부호적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0을 제외한 뿔뿔, 마뿔, 그다음에 뿔마, 그다음에 마마 이렇게 네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해 보면 이건 안 되는 거고 요 가능성들은 실제로 똑같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죠? 0을 봐야 돼.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만 0이라고 생각해 봐봐. 되니 이게 부등호가? 등호 필요하지 않아요. 등호가 되죠. x가 0이라고만 해도 등호. 둘 다 0이면 등호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얘가 등호는 얘는 없었던 건데 얘가 혹시 등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뭐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으니까 P하고 Q는 서로 간에 필요 충분 조건의 관계였던 거라서 답에서 지워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이 연습장에다 잘 정리해보라고요. 워낙 많이 나오는 패턴들이기 때문에 절대값은 그래서 부호하고 반드시 0이 들어갈지 말지를 반드시 여러분 좀 결정해 주시고 등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답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점검을 한번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그러면 3번일까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0번 해결. 자, 이제 131번으로 바로 좀 넘어갈 건데 좀 정리 되셨을까요? 오케이. 자, 이거 봅시다. 이건 제가 이제 보자라고 했던 건데 대소관계가 성립하는 걸 보라 그랬으면 지난번에 제가 부등식의 기본 증명은 빼는 거라 그랬어요. 빼는 거다. 부등식의 기본 증명은 빼보는 거다. 그럼 일단 첫 번째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가끔 가다가 시간 없으면 숫자 집어넣는 거 오케이 인정. 근데 시간이 많아. 숙제야. 근데 여기다가 갑자기 뭐 1, 2, 3, 4 이딴 식을 하고 있어.
A가 B보다 크다. 뭐 이렇게 뭐 1, 2, 3, 4 이렇게 쓰면 그게 여러분 과연 올바를 것이냐라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 시험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답을 내야 되는 상황이면 숫자를 집어넣는 것도 그래. 해석하는 도구로서 어떤 의미는 있겠지만 처음부터 그러지 마시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AC 더하기 A가 BD에서 뭐를 갖다 빼봐? BC 더하기 AD를 빼봐. 자, 우리가 다함식을 다룰 때 주로 이제 공통된 것끼리 많이 묶어내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왠지 나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 이거는 공통된 게 아예 없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져가 봤더니 얘가 뭐가 공통이냐면 C가 공통이죠. 그래서 얘는 일단 이렇게 쓰여지고요. 얘는 뭐가 공통이냐면 이 중간에 마이너스 조심하세요. D가 공통인가요? D가 공통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D로 묶어낼게요. 마이너스 D로 묶어내면 얘가 어차피 A-B를 똑같이 가네.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A-B가 묶이는 거고 얘가 C-D가 이렇게 가는 거니까 여러분이 판정을 해주는 거죠. 뭐죠? A-B는 어땠습니까? 0보다 컸고요. C-D도 0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양수, 이것도 양수라면 당연히 양수가 돼서 얘에서 얘 뺐더니 양수였다는 얘기는 얘가 얘보다 크다는 얘기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억은 어떻다? 맞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부등식의 증명은 빼보는 거다. 자, 그럼 이제 니은번이에요. 니은번. 자, 니은번인데 문제가 뭐냐라고 봤더니 A, C, B, D. 이게 어떤 논리냐면 이런 거야. 야, 둘 중에 얘가 더 크고 둘 중에 얘가 더 큰데 문제는 뭐냐? 야, 큰 놈끼리 곱했어. 이 얘기잖아. 작은 놈끼리 곱했어. 그 얘기가 여기잖아. 그러면 큰 놈끼리 곱한 게 클걸? 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얼핏 보면 맞아 보이는데 틀렸죠. 음수. 그렇죠. 부호가 들어가서 그래요. 무슨 소리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이건 발레를 그냥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A라는 숫자를 2를 줘봐. 얘가 마이너스 7을 줘봐. 상관없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 1을 줘봐. 일부러 작게 쓰는 거야. 1을 주고 여기다 마이너스 9를 한번 줘봐. 그럼 실제로 AC를 하면 얘가 얼마나 돼? 얘가 2가 되고요. BD를 주면 얘가 63이 돼요.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부호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양수 조건이면 이건 맞아요. 얘가 양수 AB, 양수 CD면 이 조건이 맞지만 부호에 대해서 판정을 해줄 때 뿔마가 들어가는 상황이면 틀릴 수 있다는 거. 이건 발레 하나 좀 기억해 주신 걸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디귿번입니다. 자, 디귿번은 그럼 문제가 뭐냐? 일단 A-B는 당연히 루트 안에 양수, 루트 안에 양수, 루트 안에도 양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또 비교하려고 봤더니 또 숫자를 막 집어넣어? 아, 그건 좀 힘든 것 같아. 상황 따라 너무 다르니까. 그럼 일단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제곱부터 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한다? 어차피 이 과정에 해당되는 루트의 A-B, 루트의 C-D의 제곱에서 루트의 A 더하기 C-A가 B-D의 제곱을 빼보자 이래. 루트가 있어서 이거 좀 불편했으니까. 자, 그럼 계산합시다. 이거 얼마가 되냐면요. 일단 A-B 2배 루트 A-B C-D. 자, 그 다음에 뒤쪽에 얘가 C-D 마이너스 가로에 A 더하기 C-B-A가 D까지 언급이 되네. 자, 그러면 일단은 요거 A-B가 C-D가 A-B가 C-D가 다 사라집니다. 그럼 뭐만 남는가 봤더니 2배 루트 A-B C-D. 어차피 얘는 양양이었고요. 그럼 루트는 존재할 수 있는 상황 실수값으로. 그럼 얘는 뭐야? 0보다 크겠지. 0보다 크겠지. 그죠? 루트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0보다 크다가 설명이 되더라. 그래서 정답을 해서 3번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대소비교는 철저하게 뺀다. 루트가 있으면 제곱해서 뺀다. 그 상황이 약간 애매할 때는 발레를 드는데 그 발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킬이에요. 스킬. 이럴 것 같아. 근데 그 의심을 어떻게 봐라? 부동호의 대소는 반드시 0이나 그러니까 부호에 대한 판단.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뿔뿔, 뿔마, 맞뿔, 마마 이렇게 상황을 항상 4가지 놓고 판정하시면 생각보다 그래도 좀 예시를 들기가 쉬울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한번 좀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31번도 처리. 133번으로 넘어가서 증명으로 한 번 더 들어가도록 하죠. 133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거 논리 이해되시겠죠? 잘 정리하세요. 133번으로 갑니다. 자, 일단 제가 요거 좀 써놓을게요. 지금 증명하려고 하는 대상이 양의 실수에 대해서 요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왠지 느낌이 순환하는 구조 같아요. A, B, B, C, C 이렇게 돌아가는 유난의 순을 그대로 활용해서 문제를 만든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게 성립함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 얘에서 얘를 빼면 돼요, 원칙은. 아니면 얘에서 얘를 빼든가. 왜냐면 루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증명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그건데 얘는 어떻게 증명하려고 했는지 한번 그때 쫓아가 보자고요. 왜냐면 이 증명은 본인이 그렇게 쓴 거니까. 본인? 아무튼 어떤 사람이 썼겠죠. 문제 만든 사람이. 자, 그럼 가보자. 일단 이게 뭐야? 이거는 금방 찾지 않을까? 이게 뭐야? A-B의 제곱. 이거 완전 제곱식이네? 그러니까 이거 0보다 크다. 아, 그럼 가라고 하는 과정은 일단은 이렇게 됐구나. 이건 그냥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됐구나. 근데 여기 단어를 잘 봐봐. 이거 연결사라고 하냐? 임으로 그랬죠, 임으로. 이거 임으로 그랬잖아. 이거 무슨 얘기야, 그러면? 요게 0보다 크다 같으니까 얘는 누구보다 4AB보다 뭐하다? 크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네. 아,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또 해본다 이거든.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은 요걸 또 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도 만족을 하고 이것도 만족을 하더라 라고 해서 우리가 찾은 결론은 결론은 이거 찾고 일단 이거 찾은 거야. 그 다음에 갑자기 또 임으로 그랬어. 어떤 목적성이 있겠지. 임으로 그래서 연결을 시켜. 그럼 갑자기 이거를 얘기해. 그럼 이거 어디서 나왔어? 여기서 나왔어. 이거랑 유사하잖아. 그래서 일부러 임으로 해서 갑자기 난데없이 훅 던졌어. 이게 뭐지? 막 고민하던 찰나에 일단은 얘가 일단 분배를 다 한 것 같아. 다 분배를 했어. 갑자기 여기서 이딴 짓을 하네. 이게 뭐냐는 거야 이게. 갑자기 이걸 훅 던져가지고 이런 모양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냈는데 그럼 그게 기존에 여기 상황에서 있었어야 되지. 아 그렇지 않을까? 여기 봐봐. 이게 임으로로 연결됐다는 얘기는 연관성이 있는 놈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여기서 A 더하기 B분의 4AB라고 하는 거 B 더하기 C분의 4BC라는 거 C 더하기 A분의 4CA라고 하는 거 이 모양을 여기서 찾을 수 있겠냐고. 자 일단 여기 봐보자. 혹시 이 모양 만들 수 있는 게 있냐? 여기서 한번 만들어볼까? 요거에서 B 더하기 C가 여기 있잖아. 한번 요것만 만들어보자. 어떻게 할 수 있냐? 일단 4BC를 B 더하기 C는 어차피 양수니까 뭘로 나눴어? B 더하기 C로 나눠봤어. 그럼 이 오른쪽에 뭐가 남냐? 이게 남는 거잖아. 근데 여기 뭐 갖다 곱했냐? A 갖다 곱했잖아. 그러면 A도 양수니까 여기다 곱하면 이렇게 곱해지겠지? 그렇잖아. 아니 나와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임으로 연결이 돼. 뭐 그런 뜻이니까. 그러면 이 과정은 어디 있어? 이 과정도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이 과정 어디 있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겠다라는 거야. 똑같이 써. 똑같이. 자, 그럼 여기에 쓸게. A 더하기 B분의 그럼 얘가 4AB C라고 하는 이 과정은 어떻게 됐었던 거야? 일단 이걸 나눠버리면 얘는 당연히 A 더하기 B였을 것이고 거기다 뭐를 갖다 곱했어? C를 갖다 곱했어. 이래 됐던 거잖아. 그 다음에 또 얘를 봤더니 그럼 어떻게 돼? C 더하기 A분의 4CA에 여기에 B라는 놈이 곱해졌어. 그럼 얘는 오른쪽이 얘가 C 더하기 A였을 거야. 거기다 B를 갖다 곱했어. 이 얘기로 돌아오네. 많이? 그러면 분명히 여기서는 이 세 가지 거를 뭐 했냐면 더했어. 그러면 양수인 상태에서 이거를 더한 게 이게 좌변인 거야. 그럼 부등호 방향 똑같이 유지가 됐던 상황이니까 그럼 그 오른쪽 나는 뭐라는 거야? 이게 나라는 거지.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잖아. 이 눈물 흘리네? 내 속에 감동받은 거야? 하품한 거야? 너무 진지들 하셔서 식사하고 오셨는데 진지 또 드시면 안 되잖아요. 자 가겠습니다. 이게 못 짜시면 넘어가요 그냥. 곱씹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거랑 이거 더해보자. 이게 뭐냐 그러면? AC, BC, AC, AB, AB, BC. 결과는 뭐야? 이게 나라는 거지.
4 더하시면. 그럼 거기 그런 내용이 있나요? 네. 네, 있네요. 실제로는 그걸 확인하고 풀어가도 되겠지만. 그럼 일단 여기까지 왔다. 이제 마지막 올린다. 이거 이다라고 해놓고 갑자기 또 한편 그랬어, 한편. 그러니까 약간 이거 화제 전화할 때 쓰는 단어 아니야? 한편. 상황이 바뀌었어. 그럼 이거에서 이거는 0보다 크거나 같던 이미 절대값에서 이미 증명 끝났죠? 2분의 1 이렇게 묶어 쓰잖아. 기억나니? 2분의 1에 a-b에 주고 봐봐봐 이렇게 갔던 거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이미 증명이 끝났어. 그럼 이 상황에서 또 어떤 짓을 해? 이것도 넘겨. 무슨 얘기야? 넘겨. 그러면 그거에서니까 또 이게 연결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다가 도대체 뭐가 들어가겠냐는 거야. 뭐가 되겠니?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갑자기 여기서 이런 게 나왔네. 선생님 그러면 이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달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얘를 이렇게 변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 좌변의 수식을 어떻게 변형하라는 얘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3 가로에 AB, BC, CA로 가라는 얘기지?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나는 그러면 요거를 넘겨서 요 숫자에 3을 나눠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그럼 결과적으로 이 모양 이게 되겠냐? 요거 넘긴 다음에 3만 나눠주면 요 모양과 똑같은 형태가 나오지 않습니까? 헷갈리시면 다시 한번 그럼 여기 3을 이렇게 낮춰준 거지. 그럼 이 모양은 똑같았잖아. 아 그럼 다라는 놈이 얼마다? 3이다. 그러면 결과 끝난 거잖아. 물론 이 증명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어느 정도 선에서 얘기가 끝나겠죠. 가나다 찾으시면 정답 있나요? 네. 몇 번인가요? 2번인가요? 2번인가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 증명을 뭐 다 기억할 필요는 없겠지만 연결사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국어 저보다 더 잘하시니까 왜 갑자기 썼을까? 에서 자 그러면 135번을 갑시다. 134번을 갑시다. 자 134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문제는 어떻게 내용이 바뀌냐면 AB가 0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두 실수라고 했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뿔마지 뭐. 뿔마. 맞불. 요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너 이해되니? 이 얘기잖아. 제일 짜증나는 게 이런 걸 거야. 아마 나눗셈 구조라든가 이런 게 좀 불편하긴 하겠지. 그럼 일단 보자고. 일단 보기에서 옳은 것만 골라라. 그럼 A 더하기 B. 자, 참고로 이 옳은 것만이라고 하는 건 뭐야? 항상 만족하는 걸 찾으라는 거죠. 발레가 없는 완전 무결한 걸 찾아달라는 얘기야. 그럼 뿔마야. 그럼 뿔마를 더하면 음수가 되니? 절대값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양수가 클지 음수의 절대값이 클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틀린 게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자, 니은번 요거 봐보자. 그럼 A에서 B를 뺀 것과 A에서 B를 한 것에 대한 절대값은 누가 더 클까? 부호적으로 판단해 보시면 A-B를 하면 하나의 양수가 하나는 음수면 더 커지죠? 근데 얘를 더해버리면 더 작아지잖아요. 절대값이. 그러니까 당연히 니은번은 오케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에이, 쌤 헷갈려요. 니은번은 그냥 너무 상식적으로 가지 말고 이렇게 가주시면 안 되나요? 그냥 이렇게 가셔도 문제는 없어요. 만약에 불편하시면 그냥 우리가 이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7하고 마이너스 3을 달아. 그럼 여기 4가 되고 여기 10이 되니까 그럼 어떤 애들도 그런단 말이야. 에이 쌤 이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예요. 참 아는 것도 많아. 여기 이거 어떻게 하나 가지고 그렇게 단정할 수 있나요? 발레도 아니고 맞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하나 갖고 얘기를 줘. 그러면 그거를 정상적으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정식적으로 가면. 절대값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호를 나누거나 구간을 나눠야 되거나 제곱을 하면 되는데 제곱을 하는 것이 빠르니까. 그럼 어떻게 돼? A의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얘가 B의 제곱 마이너스 얘가 A의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얘가 B 제곱. 그럼 얘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4AB잖아요. 그럼 AB가 음수였으니까 얘 무조건 뭐가 돼? 양수가 되죠. 그러니까 얘가 양수가 됩니다가 일반화가 되긴 하죠. 직관성에서 뭔가 얻어질 수 있는 부분이 찾는데 나중에 검증은 꼭 하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요건데 요거 일단 좀 대가리가 커 보이잖아. 가분수꼴이잖아.
그럼 일단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 저 앞쪽이 이렇게 고쳐도 되니? 뒤에 거를 혹시 이렇게 고쳐도 되니? 이거입니까? 이거랑 같은 걸로 받아봐도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판단해봐. 어차피 1, 1은 비교 대상에서 지워도 되죠? 똑같이 더하는 숫자 1을.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가 크니 b분의 a가 크니를 그냥 물어본 건데 절대값적으로 생각해보면 a, b의 부호가 달랐을 때는 나눗셈도 부호가 다르거든요. 그럼 이거는 음수가 되니까 이 마이너스 좀 뭐가 돼요? 너 양수 되는구나. b분의 a는요? 음수 되는구나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에이스 불편해. 아, 또 성급한 일반을 하지 마세요. 그래, 니네가 좋아하는 그 성급한 일반을 언제까지 쓰나 보자. 이런 거지 뭐. 이렇게 가는 거지. 만약 이게 정 불편하면 1까지 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가 b분의 a가 됐고 마이너스 가로에 ab분의 b제곱 더하기 얘가 a의 제곱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이 양수라는 거에는 아무런 이견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ab가 음수였거든. 저기 문제에 보면. 그럼 얘가 마이너스 붙이니까 뭐가 됐어? 양수. 그러니까 이게 아무런 이견 없이 갈 수 있겠지. 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니네가 나는 합리적인 선에서 저게가 양수, 음수, 양수 두 가지 정도 예를 한번 들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일반화를 시키시던지 이렇게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등식의 증명은 진짜 일반적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받아들일 때. 그때 저는 원칙을 정해드렸습니다. 빼본다. 루트나 절대값이 있으면 제곱에서 빼본다. 아니면 정말 잘 모르겠으면 발레를 든다. 발레를 든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34번 처리. 이제 마지막 135번이 그거인 것 같은데 증명인 것 같은데 135번 증명 맞? 아, 그렇죠. 요거 봅시다. 아이고. 문 열려서. 이 뭐죠? 뭐 지금 닫은 거야? 몰래 카메라. 나도 그냥 생신 몰래 카메라. 뭐라고? 인생의 몰래 카메라. 야, 오늘 오래간만에 막 제자들이 막 전화는 아니고 문자가 들어가지 않네. 문자가 뭐냐고. 근데 진짜 우리 감동받은 거. 우리 큰아들. 네, 6시 반에 나오는데 아들이 깼어. 아빠를 위해서 준비했어. 그래서 선물 1, 선물 2, 선물 3. 아니, 왜냐면 이제까지 내가 한번 싫은 소리를 한번 했거든. 야, 너는 왜 엄마는 물질적으로 막 사주고 아빠는 사랑해요 편지 한 장이야 항상. 이제까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그래서 그 편지도 좋은데 아빠는 야 엄마랑 똑같이 대우해주면 안 돼 그랬더니 알았어 이번엔 할게 그러더라고. 그래서 기대도 안 했는데 실은 아침에 일어날 얼굴도 못 보고 나갈 거라 생각했는데 아침에 또 일어나서 주더라고. 그래서 첫 번째 뭔지 아세요? 초코류. 어? 아니. 우리 지 용돈 많이 썼더라고. 지가 그거죠. 어른들한테 받았던 거 모아놨다가 썼더라고요. 첫 번째 면도칼. 아니야. 면도칼이야. 무슨 분필이야. 감자칩 같은 거 있잖아요. 과자. A 입장에서 과자. 그다음 두 번째 제가 자갈치를 좋아하거든요. 자갈치 이때만. 그다음에 제가 이제 차에서 뭘 많이 먹고 다녀요. 그러니까 도시락도 가끔씩 싸와요. 시간이 없어서 못 나가니까 도시락 같은 것도 싸오는 하는데 되게 큰 반찬, 그러니까 밥이나 뭔가를 담을 수 있는 밀폐 용기를 샀더라고. 근데 그거 되게 비싼 거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와이프가 이거 되게 비싼 거야. 또 되게 아들한테 받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막 부러워하더라고. 진짜 너무 처음으로 받았어 아들한테 받은. 와, 그래서 둘째는 일어나자마자 아빠 생일 축하해. 딱 이 어투로 얘기하고 지 TV 보더라고. 약간 좀 삐졌어. 농담이고 되게 그래도 아빠 잘 갔다 와 그래서 안아주고 가더라고. 너무 감사한데 오늘 아까 한 4시쯤에 수업하고 있는데 맞춤 수업을 하고 있는데 톡이 뜬 거야. 여기 톡이 뜨거든요. 오면 이렇게 여기 여러분 밑에 데스크에서도 톡이 뜨고 막 뜨는데 톡이 뜨는데 개인적인 톡이 온 거야. 그리고 읽을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읽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뭐지? 하는데 봤는데 이름만 봤어. 이름만 은사님.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지금 이제 완도에서 교감쌤하고 계시는 완도 중학교 교감쌤하고 계시는 저희 중학교 2학년 때 은사님이 뭘 보내놓은 거야.
저기 뭐지? 수업이 이제 막 거의 끝날 쯤 가서 확인했어. 쌤이 홍삼 보냈다. 홍삼. 이건 뭐죠 이게? 그랬더니 아무튼 뭐 열심히 잘 하라고 뭐 그런 거 쌤 챙겨드리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예전에 뭐 많이 보내드리긴 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쌤이 먼저 챙겨줘서 너무 감사하게 너무 감동받았어. 너무 감동. 야 진짜 쌤한테 진짜 잘해야지. 김미숙 쌤이 써드려야지. 쌤 방송은 아니지만 사실 김미숙 쌤 기술과정 쌤 컴퓨터 기가 막히게 잘하십니다. 아무튼 자 볼게요. 자, 이 135번은 이 단어가 실수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거의 값이 실수가 돼야 된다. 아니 너무 당연한 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이 배웠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복소수예요. 이 안에 있는 게 만약에 얘가 음수가 되면 얘는 허수가 되죠. 허수 단위 쪽으로 넘어가죠. 허수로 가자.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얘가 뭐가 돼야지만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이 얘가 뭐가 되죠? 실수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 어디로 나오냐면 무리함수의 정의역으로 나옵니다. 조만간 하게 해요. 무리함수의 정의역으로 나오니까 기억해두세요. 루트 하는 0보다 크거나 같았어야 된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이 식이 몇 차식입니까? 2차씩. 2차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확하게는 아니죠. 첫째, K가 앞에 항상 대가리가 미지수일 때는 조심하라 그랬지. K가 마이너스 1이면 얘는 그냥 5예요. 전체 값이. 그럼 만족해요. 만족. 그죠? 두 번째,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얘는 몇 차식이 되죠? 2차 부등식이 돼요. 자, 다시 말하면 K 플러스 1x의 제곱 마이너스가 K 플러스 1x 더하기 5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쌤, 이 2차 부등식 해석은 우리가 주로 어떻게 했었냐면 앞쪽에 우리 부등식 범위 하시면서 했었는데 얘를 y로 잡아서 함수로 만들고 이거를 그럼 y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도록 이제 해석을 하면 항상 어떤 x를 집어넣든지 간에 x보다 위에 있거나 혹은 접하거나 등호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해석을 하시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갈 거야? 네, 6분의 1의 확률이란 말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뭐냐? 대가리가 양수인 경우에 2차 함수들은 하나, 둘, 세 개가 되고 대가리가 음수인 경우들은 그래프가 이렇게 세 개가 되는데 그럼 정확하게 개수가 6개가 나왔으니까 그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럼 얘가 뭐냐? 첫째, K 플러스 1이 0보다 큰 경우 얘는 K 플러스 1이 0보다 작아서 위로 볼록한 경우라고 최고차항계수를 해석했다면 이거 X하고 만났니 안 만났니? 안 만났잖아. 얘는 안 만났잖아. 안 만났다는 얘기는 실근을 갖지 않는다. 그래서 판별식을 쓰는 거고 한 점에서 만났다. 중근이니까 판별식 D는 제로고 두 점에서 만났으니까 D가 0보다 크다가 되고 D가 0보다 크다가 되고 D가 0이 되고 D가 0보다 작다가 된다. 같은 논리로. 그러면 X보다 항상 위쪽에 곡선이 존재해야 된다면 그게 뭐일까요? 봤더니 이거 아니면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제 이 그림에서는 됐습니까? 얘는 아래쪽이잖아. 그리고 여기는 위쪽 부분이 제한 쪽으로 있잖아. 여기도 위쪽 부분이 제한 쪽에 있으니까 이 두 개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2번 상황은 뭐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이고 그리고 짝수차는 아니군요. 그냥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것이 어땠어야 된다? 0보다 작거나 같았어야 된다. 이렇게 풀리는 거죠. 이것도 전개하고 있지만 어차피 묶을 수 있는 거면 묶어야 돼. K 플러스 1 마이너스 20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K 플러스 1은 K라고 하는 형태는 마이너스 1과 19 사이였던 게 확인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그리고를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거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면 최종적인 정답 K는 마이너스 1초가 19 이하 이렇게 2번 사항으로 들어감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런데 잠시만요.
1번과 2번은 어차피 또는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한 번 더 덧셈을 해줘야 되는 거죠. 합집합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 말씀하세요. 뭐 저 판별식보다 뭐 여기야? 여기야? 네. 아 20이야 20. 여기 보면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5 곱하기 이거다 보니까 20으로 계산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1번과 2번을 합집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2번 조건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9보다 작거나 같았던 여기에다가 저 마이너스 1일 때도 만족하니까 제가 합쳐져서 최종적인 정답은 K는 마이너스 1부터 19까지 총 개수가 21개의 정수가 나오지 않았냐라는 거죠. 저것도 20개로 계산하지 말고 0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오케이?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이 2차 부등식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여기 1번에 그 O 옆에 뭐라고 보시나요? 만족. 예, 제가 글씨 조금 더 좋게 쓸게요. 만족이 잘았다고요? 만족.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신경을 쓰란 얘기지. 최고차 개수가 항상 문자할 땐 조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자, 그러면 이제 135번도 이 느낌으로 완료가 됐네요. 그러면 이제 뒤쪽 번호네요. 148 안 하기로 했죠? 152번인데. 네, 152부터 갈게요. 152부터. 오케이. 자, 152번은 물론 막 풀 수도 있는데 원리는 알고 풀자. 도대체 무슨 소린가요? 얘들아, 이 직선은 기울기도 문자, y절편도 문자니까 그래프를 그리기가 어려워요. 못 그리지는 않지만 어려워요. 누구 때문에? 저 m이라는 문자 때문에. 그래서 이걸 m에 관한 내림차순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뭐였죠? 기억나세요? 항등식.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얼마를 지난다? 마이너스 2. m의 값에 관계없이 그냥 이렇게 쓸게요. m의 값에 관계없이,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얼마? 마이너스 2,3을 지나는 직선. 그래서 그냥 막 그리기엔 좀 그러니까 의미를 좀 부여해서 가보자고요. 마이너스 2,3이면 한 요쯤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직선이 여러 개의 직선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돼요. 그렇잖아. 여러 개의 직선이라는 게 뭐야? 아니 이렇게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될 수 있고 물론 기울기를 양수 m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만 되겠지만 그것도 무수하게 많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일단 아무거나 잡죠. 여기 잡으시면 여기가 A였고 여기가 B이지 않았을까요? 여기가 O였을 거고요. 자, 니네가 이제 앞으로 조심할 게 뭐냐면 좌표하고 길이는 다른 거예요. 좌표하고 길이는 달라요. 뭔 소리냐? 일단 이 A라는 점의 좌표를 찍자. 일단 눈에 보이면 X절편은 당연히 음수값인 게 확인이 됩니다. 요거는 Y절편인 게 확인이 되고요. 이 점을 무조건 지나는 것 중에 기울기 양수인 건 이런 식으로밖에 안 그려지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는 Y에다가 빵을 집어넣으면 되죠. Y에다 빵을 딱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0이라고 하는 값은 얘가 mx 더하기 얘가 2m 더하기 3이거든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mx가 2m 더하기 얘가 3이다 보니까 x는 0이 아닌 이걸로 나눌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가 n분의 3이었던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y좌표 0, 앞쪽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가 n분의 3. 네,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이제 y절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x가 빵일 거고 그럼 x가 빵이니까 여기다 빵 딱 집어넣으면 얘가 2m 더하기 3일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넓이 계산할 때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은데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인데 그 밑변이 뭐니? 이거니? 네. 밑변의 길이가 이거니? 거기다 마이너스 뺀 거 아니야? 그치, 마이너스를 다 빼줘야지. 또는 마이너스를 곱해줘야지. 왜? 이거 좌표가 음수니까. 그럼 길이로 표현할 때 뭐로 가져가줘야 돼? 2 플러스 n분의 3. 그럼 높이는 당연히 요게 높이였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2n 플러스 3. 그럼 이 지난번에 산술기가 2번 쓸까 말까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전개하고 가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드렸죠? 전개 한번 해보자, 그러면. 2분의 1은 그냥 빼놓을게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면 얘가 4m 플러스 얘가 6 플러스 얘가 6 플러스 n분의 9가 돼서 2분의 1 가로에 4m 더하기 n분의 9 더하기 얘가 12로 들어가죠. 네. 그러면 일단은 부등호 2분의 1 전체적으로 걸어주시고 일부러 똑같이 거는 거야. 네. 내 동생 곱슬머리 개구쟁이 내 동생 근데 버스 말이에요. 몰라요. 자세히 알려가지만 다쳐. 이렇게 들어가겠죠. 요것만 산수이기야. 24. 그대로 써주고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약분이 되면서 36이었던 게 여기가 12 그러면 12 여기가 12 24를 2로 나누니까 12가 우리가 원하는 최소값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까지 가면 되겠지. 기울기 요거를 보통 그냥 놓치고 문제를 바로 푸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부호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서 웬만하면 그림을 그려서 여기 음수지만 거리 특히 밑변의 길이라고 하는 형태는 마이너스를 붙였어야 된다. 안 그러면 저 논리가 다 깨져버려요. 양수 그 다음에 곱이나 합이 일정할 때 최대 최소라는 게 다 깨져버리니까 그런 것만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거 3줄기를 쓴 이유는 보이죠? 양수, 역수 구조는 다른 말로 곱이 일정하다 최대 최소 물었으니까. 오케이. 152번도 이렇게 완성. 153번 가도록 할게요. 자, 153번 이쪽입니다. 자, 153번 문제를 봤더니 일단 좌표를 하나 주는데 그 좌표의 어떤 관계성이 A 더하기 2B가 10을 만족한다 그랬고 A하고 B, C에 대해서 넓이 찾으래요. 이렇게 쓸게. 왜 그럴까요? 문자를 줄일수록 유리하니까. 모든 문제에서 문자는 개수가 줄어들수 유리하니까. 그래서 일단 요거를 활용해서 A라는 좌표에다 10-2B, B는 어차피 B. 그래서 보통 A 컴마로 많이 하지 않아요? A로 가면 분수가 발생할 것 같아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S1부터 찾자. S1. 너 S1 너 뭐니? 요게 밑변이에요. 요게 높이인데 그 높이가 누구냐면 요게 높이네. 그러면 AB의 거리가 얼마였던 거냐면 4네. 2분의 1 곱하기가 4 곱하기가 B였던 거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계산했더니 2B가 일단 되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S2라고 하는 형태는 요게 밑변인 걸로 확인이 됩니다. DC라고 하는 놈의 밑변은 얘가 2였던 걸로 확인이 됐고, 요 X라고 하는 요 점의 좌표가 높이인 걸로 확인이 돼서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얘가 10-2B. 그럼 얘가 이렇게 사라지네요. 결과적으로 10-얘가 2B가 되었죠. 근데 곱셈하지 않는다. 그대로 쓸게. 2B에 10-얘가 2B. 그럼 요 놈을 제가 S라고 하면 이 놈의 최대를 찾아라. 아까 풀었던 2차 함수꼴이죠. 2차 함수로 봤어요. 왜? 절편들을 다 이렇게 알려줬잖아. 제로. 여긴 B축. 여기는 O. 대가리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럼 언제가 최대냐? 당연히 2분의 5. 근데 2분의 5 집어넣으면 되지. 2 곱하기 2분의 5 가로에 10-2 곱하기 얘가 2분의 5. 그럼 요게 5였고 요게 5였으니까 얼마? 25가 최대가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문자를 없애버리니까 그냥 2차 꼴로 바로 가니까 그게 더 낫지 않겠냐? 그래서 문자를 좀 정리해주는 어떤 거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B로 A, B로 가면 산술기하의 조건으로 갔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자, 153번도 처리가 됐고요. 158하고 162번인가요? 네. 158이 뭐야? 오케이. 자, 일단 단어가 재밌네요. 단어가. 요런 단어가 있네. 모든 거에 대해서 항상 성립. 근데 대가리가 아름다운 문자 K. 그러면 참이 되도록 하는 모든 영수. 자, 그럼 대가리가 항상 문자일 때는 뭐 하라고? 범위를 나누라고.
어떻게 나누고 싶냐? 첫째, K가 K가 양수일 때. 두 번째, K가 음수 음수일 때. 세 번째, K가 0일 0일 때로 나눠요. 그럼 실제로 K에다 0 집어넣으면 0이 제일 특이하니까. 근데 0 집어넣으면 얘는 무조건 제로이지 않냐? 네. 0이 0보다 작다가 안 맞잖아. 네. 얘는 꺼져. 버리시면 되죠. 아, 그러면 쌤, K가 양수면요. K가 양수면 어떻게 할 수 있어, 너네? 양변을 K로 나눌 수 있잖아. 곱해져 있는 건 양수면 나눴어. 그럼 얘는 뭐가 된 거야? x의 제곱 블라블라블라블라 이 구동어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잖아. 그럼 너네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봐. 선생님, 요거 어차피 함수로 가실 거죠? 그래. 이렇게 돼.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형태는 그래프가 3개밖에 없었어. x과의 관점에서 봤을 때 떠 있거나 접하거나 두 점에서 만나거나.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는 항상 0보다 작아야 돼. 무슨 얘기야? 그래프 아래쪽이어야 돼. 말이 돼? 안 돼. 어느 거 하나도 모든 게 다 x보다 아래쪽에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얘는 모순인 거지. 그래서 이번에 이걸로 가. 그러면 k가 음수가 되면 대가리로 나눠. 그러면 그때 해당되는 요식이 x의 제곱 더하기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양변을 k가 음수로 나누면 부동호 방향이 당연히 반대로 바뀌어. y라고 붙여서 함수로 풀 거야. 그럼 요거랑 봤을 때 이걸 다시 한번 재활용했을 때 항상 0보다 클 수 있는 상황은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이렇게 된 거야. 네. 그러면 나는 얘를 판별식으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럼 결과적으로 판별식 D가 0보다 작았다로 풀면 되는 거지. 근데 짝수 쓸 수 있겠다. 네. 여기 잘 봐. 이렇게 나눠서 그럼 결과적으로 B' 제곱 마이너스 AC F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여서요.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0보다 작다. K의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4K 없어지네요. 플러스 4 마이너스 20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다가 돼서 K제곱은 16보다 작다. 그래서 K는 4와 마 4지만 0보다 작아. 요거 일 때 요 조건을 보는 거였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교집합은 마 4보다 크고 0보다 작았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럼 뭐야? 참에 들어온 모든 정수 K? 모든 정수 K가 마 4, 마이, 마이너스 이걸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다 덧셈하면 S는 마이너스 6이었던 건데 제곱? 오케이. 그럼 정답이 36. 이렇게 들어가겠네. 그러니까 이런 해석들이 조금은 여러분이 신경을 써서 봐야 되는 미지수라고 하는 건 양수냐 음수냐 0이냐 그리고 모순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좀 이렇게 처리해 주시는 스킬들. 특별히 2차 부등식은 판별식과 함수적 관계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정리 안 되시면 아까 제가 6분의 1의 확률로라는 얘기했던 걸 잘 생각해서 잘 걸려내 보시면 돼요. 6분의 1의 확률로. 자, 이제 그러면 남은 게 162. 오케이, 162 하고 말 나온 김에 이 두 개도 풀어드리죠. 그래서 두 개만 남겨놓고 좀 뭔가 화장실 갔다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제가 수업 더러운 얘기한다 그래갖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162번 갑시다. 건널비가 42, 높이가 2. 직육면체 부피. 그럼 일단은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빰빠밤 빰빰빰빰. 다 실선으로. 높이가 2, 가로를 x, 세로를 y.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 그럼 건널비라고 하는 건 진짜 말 그대로 겉에 보이는 면인데 항상 두 쌍씩 있으니까 두 쌍씩 잡아서 41을 체킹하고 이 밑바닥 면에 있어서 얘가 넓이가 xy, 옆면의 면적이 2y, 앞면의 면적이 얘가 2x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가 xy 플러스 얘가 2가로의 x 더하기 y 이퀄 21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얻어내겠네. 그러면 부피의 최대값을 물었으니까 우리가 보통 부피를 볼륨 그렇거든요. 이렇게 잡아서 2 곱하기 x 곱하기 y에 뭐를 물었어요? 최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거라 이거야. 어디서 많이 봤냐? 라고 봤더니 EXY가 여기 있어요. 그럼 이거는 혹시 그러면 EXY 대신에 혹시 이렇게 써도 될까? 42-4가로에 X 더하기 Y의 최대로 가도 될까? 네. 한 번만 다시. 여기를 그냥 씁시다. 이거 나누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서 이렇게 쓸게요. 그냥 EXY 4가로 X 더하기 Y 얘가 42였으니까 EXY라고 하는 형태를 이렇게 써도 상관없지 않겠냐라는 거죠. 네. 가능하실까요? 네. 그럼 이게 최대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 번만 보자. 쌤. 아니 알겠어요. 42가 이거 알겠고. 그럼 이게 최대가 되려면 이 X 더하기 Y는 뭐가 되면 되죠? 그쵸? 최소가 되면 되죠. X 더하기 Y의 최소. 뭔가 느낌이 쎄하죠? X 더하기 Y가 최소. 각각 양수 범위였고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이게 산술기였던 건데 그럼 이때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하죠? X하고 Y가 뭐 할 때? 같을 때 성립한다라는 이 전제를 깔고 가는 겁니다. 그대로 박아요. 그 상황을 보는 거니까. 그러면 X하고 Y가 같다고 해서 Y를 다 바꿔버리시면 이 식은 이제 들어가서 어떤 식이 되냐면 2X의 제곱 8X가 42다라는 식으로 계산이 돼버립니다. 한 번만 다시. 요게 Y 대신 X, 2X를 대비하니까 8X, X 주고요. 그럼 이 상황을 한번 보자 이거야.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가 4X 마이너스 21이 얘가 제로가 되는 상태여서 결과적으로 X는 3 또는 마이너스 7인데 어차피 X는 양수밖에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X가 3, Y가 얼마? 3이 되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얘가 최대가 되는 상황은 뭐다? X가 얼마? 3, Y가 얼마? 3. 여기에 3하고 3이 들어갈 때 또는 뭐 여기에 써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18이라고 하는 최대값을 갖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합이나 고배값은 주지는 않았었습니다만 그 상황, 즉 최대나 최소가 되는 상황에서는 등호성 조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 기존에 있던 이 관계식을 풀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예, 무작정 그냥 X는 Y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상황에 따라서 등호성 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조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48, 144까지 가죠. 144번부터 갑시다. 앞으로 드리면 삐질 것 같아. 네, 전에 있던 학원에서는 분기별로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2달 가까이 한 번씩 설문을 했었거든요. 애들이 막 서운하게 하면 다 적어요. 2가지 설문에다가 제가 얘기했는데 선생님은 눈을 마주쳐주지 않았어요. 난 기억도 안 나. 항상 나오는 설문의 내용 중에 가장 큰 불만이 뭐냐면 제발 좀 목소리 좀 낮추라고. 목소리 너무 크다고. 내 귓구멍 뚫어지겠다고 막 이런 걸 써요 어떤 애들이. 또 어떤 게인 줄 아세요? 선생님 글씨 좀 제발 좀 적게 좀 써달라고. 글씨 좀 못 알아먹겠죠. 근데 그럼 애들한테 그 설문 끝나고 들어가서 얘기를 하지.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내가 바꾸려고 마음을 여러 번 먹었는데 사람 사는 게 습관인지라 못 바꾸겠다. 내가 안 바뀌면 니네가 바뀌어라. 그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 설문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또 설문을 했더니 그런 얘기를 또 했다. 그럼 우리에게 뭐 피드백을 좋게 줘야 되는데 자꾸 안 준다. 뭐 그러면서 또 얘기하면 내가 또 얘기 듣고 또 들어가서 얘기하죠. 설문 결과를 받았다. 우리 원장님과 면담을 했다. 그래, 니네 얘기가 다 맞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수학을 그만하기로 했다. 그래서 좀 세게 나갔어요 한번. 선생님 그거 뭐예요? 막 이제 물론 장난인 건 알지만 되게 진지한 어투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애들이 선생님 어떡해요? 뭐 잘리시는 거? 잘릴 것 같다. 아 진짜로 그 설문조사율에 따라서 재수반들은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설문율이 낮으면 재임용이 안 돼요. 1년짜리 장기 계약이에요. 재수반들은 영원히 가는 거 없어요. 다 단기 계약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진짜 바로 아웃이야. 바로 아웃. 그래서 그래 그만두기로 했다. 뭐 어떻겠냐, 내가 뭐 그렇게 살아왔고 내가 잘못했는데 지난번에 내가 글씨도 좋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쓰고 내가 진짜 업보가 많다. 그래서 이거 그만두고 이제 내년부터는 과학 수업을 하기로 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애들이 진짜야? 진짜? 그럼 저 내년에 또 다시 올게요. 꺼져라. 재수반은 원래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오면 너 한 번 오면 다음에 절대로 오지 마라. 그런 공간이에요 거기는.
다시 만나서는 안 되는 사이가 거기 공간인데 신기하게 꼭 한두 놈씩은 다시 돌아옵니다. 진짜 미쳐버리겠습니다. 아까도 문자 왔습니다. 지난번에 차 많은 친구 있다 그랬죠? 야구죠. 네. 아버지가 되게 부자예요. 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기념으로 아우디 A4를 사주고 와, A4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재수를 했는데 재수를 딱 재수 졸업 기념으로 뭐 사줬더라 그거 뭐 범블비 사주고 그리고 얘가 얼마 전에 갑자기 또 지나가는 행인한테 쳐 맞아가지고 그냥 가는데 술 취한 사람한테 이렇게 시비가 붙었는데 얘가 맞은 거죠 일방적으로. 맞고 또 당연히 맞아요. 돈 벌려고. 아니 그런 건 아니었겠죠. 근데 결국에는 맞아서 결국에는 이제 합의금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BMW M 스포츠를 샀더라고요. 합의금으로요? 합의금에 기존차를 팔고 한 대를 팔고 그래 바꿨죠. 아우디 파는데. 네, M 스포츠 해가지고 또 차 뭐 튜닝하고 하다가 또 가고 있는데 뒤에 어떤 아주머니가 또 박았대. 네, 받고 나서 봤더니 그 아주머니는 음주운전이었어.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뒤로는 몰라요. 그 모르던 상태로 페북이 끝났는데 한동안 페북을 안 하더니 오늘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 잘 지내시죠?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너 잘 지내냐? 그래서 성이 주씨 성을 갖고 있는 친구인데 주재거라고 아무튼 그 친구인데 생물 기가 막히게 잘했던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생물만 잘했어요. 생물만. 수의대가 꿈인데 결국엔 수의대를 못 갔죠. 못 갔는데 아무튼 뭐 그런 친구도 연락 왔더라고 너무 고맙더라고. 근데 네, 그 친구를 보면서 진짜 걔가 그것도 있었어요. 걔가 그 골든 리트리버인가요? 엄청 큰 거 있죠. 그 두 마리를 키우거든요. 걔가 예, 키우는데 이거를 이렇게 데리고 공원 산책을 가서 데리고 있고 뭐 이렇게 앉아 있었나 봐요. 이렇게 골든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너무 개같이 보지 마시고 이렇게 진짜. 근데 지나가던 행인이 또 시비를 건 거야. 그 개를 바로 차버린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친구가 또 고소장을 저기 서초경찰서에 다가 또 그래가지고 돈 벌겠네. 결국 뭘 돈 벌어. 그래서 또 합의하고 진짜 미치겠어. 내 제자들 중에 이상한 애밖에 없지. 노은청이라고 있거든. 노은청. 지금 세라고도 없다 했는데 이 친구는 자꾸 중고 물건을 사서 대파로요? 그래서 재파는 거죠. 이유를 붙여서. 그러니까 그런 수완이 있었죠. 근데 이제 또 누구한테 또 그렇게 하다가 사기를 또 당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한참 공부할 시기에 또 고소장을 접수하고 중고나라 있죠. 중고나라 그때는 중고나라밖에 없었으니까 중고나라 고소장 접수하고 그리고 또 어느 날인가 얘가 자전거를 좋아해서 자전거를 타고 또 한강도를 막 가고 있는데 앞에 또 어떤 아저씨랑 또 부딪혀서 탁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다쳤어. 그 아저씨가 음주였어. 음주를 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 또 부딪혀. 그래서 그 친구가 또 그것도 음주운전이에요? 그것도 음주운전이에요. 네, 음주운전이에요. 모든 탈 수 있는 것은 다 음주운전이에요. 여러분 타고 롤러블레이드 뭐 이런 거 타고 가다가 하면 또 역시 음주가 돼요. 그래서 아무튼 그것도 뭐 그래서 근데 했는데 아저씨한테 아저씨 물리세요 받았으면 막 싸우다가 또 쳐 맞았어. 그래서 그것까지 이게 폭행까지 들어가니까 이제 중죄가 돼요. 폭행이 들어가면. 그래서 그 친구가 또 이제 경찰서에 가서 좀 저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만 자기 또 얘기하고 그런 것도 말빨은 또 있어요. 수업 때 들어오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러고 보고 있다가 나 너 인생을 왜 그렇게 사냐 그랬더니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잖아. 그래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잘 살아라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3 때 만났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가 이제 재정반 수업을 하고 있는데 신입생이 왔다 그래갖고 이제 3월달에 이제 만났어요. 노은총이야? 그 녀석이야? 그래서 선생님 여기 계신지 몰랐습니다. 뭘 몰라. 그래가지고 나도 그 친구 만나서 결국에는 그 친구가 거기 갔어요. 한양대. 공부 정말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한양대 가서 마지막 정시상담까지 다 하고 해주고 그랬는데 야 너 진짜 인생 왜 이러냐 그랬더니 아무튼 지금도 근데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중고 물품 사가지고 이렇게 가격 조금 더 붙여서 재파고. 근데 그 수고로움이 더 돈이 덜 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뭐 한 30만 원짜리 샀어. 자기가 뭐 이렇게 약간 좀 수리도 하고 뭐 해가지고 한 40만 원 팔았어. 근데 그거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10만 원, 물론 큰 돈일 수 있지만, 진짜 힘들지 않을까? 근데 걔는 그게 참 즐거움인가 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제자들 중에 좀 특이한 놈들 많아서. 그거 다 음주운전 걸려. 그러니까 음주는 그러니까 뭐 상대방이 하고, 그러니까 걔가 맞으니까 여러분 저는 솔직히 걔를 키워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개를 이제 거의 이제 가족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실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은. 예전에 제가 근데 지나가고 있는데 누가 개가 막 짖더라고 나를 보고. 근데 내가 약간 습관적으로 아이씨 이렇게 나올 때 있잖아. 아이씨 그랬어. 그랬더니 자기 개한테 욕했다고. 아니 선후관계가 잘못됐잖아. 나를 보고 갑자기 이게 가고 있는데 안고 가더라고 이렇게 안고 갔는데 이쯤 이렇게 지나 갑자기 나를 보고 막 짖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 아 똑같이 짖어달라고. 나 지금 개로 오는구나. 아이씨. 아무튼 그때 알았어. 그때는 약간 기분이 상했는데 가족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아무튼 선후관계가 잘못됐어. 진짜 2,3을 지날 때 자, 빨리 그냥 가볼게. 자 2,3이니까 집어넣겠지. 자 그러면 이제 문자 상황에서 이거 양수 조건이 있었으니까 저기서 산술결을 바로 때려요. 네. 역수꼴이어도 어차피 관계식은 동일할 거니까 이렇게 걸어주면 문제는 얘가 1이었던 거잖아. 단어를 잘 보셔야 돼. 단어를. 자 이거 양변을 나눠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거든. 그럼 여기에 제곱하면 얘가 4분의 1이었을 거고 얘가 a, b분의 얘가 6이었을 거고 그럼 요 6을 1로 보내면 얘가 얼마가 되니? 24분의 1이지. 그래서 24분의 1이 얘가 a, b분의 1인 거야. 근데 둘 다 양수값이니까 뒤집어 버리면 24. 이렇게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술기에서는 보통 곱셈이 최대 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도 뭘 물었죠? 최소로 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산술기를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4 이렇게 해서 144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고 148번 마지막. 자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질문이 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야. 148번 제가 그때 산술기야 말고 코시주바르츠 하면서 설명하려다가 그냥 말았던 건데요. 이거 한번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코시주바르츠. 저게요? 네. 고시. 자 보시게 되면 일단 어떻게 갈 거냐면 일단 이 모양에서 제가 일단 코시주바르츠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근데 어떻게 한다 그랬죠?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되도록 갔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일단 여기를 이렇게 쓸게요. AB, CD의 제곱. 산술기하의 요 뒤에 1차식 라인에 맞춘 거예요. 지금 이거 1차가 아니잖아. 그냥 맞춘 거야. 그 형태들을. 차수가 실제로 점핑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AC. 그러니까 A의 제곱, 앞 글자. 그 다음에 얘가 C제곱, 그 다음에 얘가 B제곱, 또 얘가 D제곱. 이렇게 가는 거겠지. 원래가. 이대로 쓰면.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하시겠냐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실은 이제 요 과정을 이제 보려고 했던 건데, 그럼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어. 근데 여러분 특이한 게 뭐냐면, 요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이게 좀 특이하잖아요. 아니 A제곱 더 B제곱을 알지 A제곱 더 C제곱을 아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다시금 다 덧셈을 해버릴 거야. 이렇게. 그럼 얘가 58이야. 네. 그럼 얘를 다시금 재정비를 합니다. 요것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죠? A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얘가 B제곱 더하기 얘가 D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일부러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요 곱셈 구조를 만들려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 가지고 산술결합을 다 했어요. 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였냐면 얘가 58이었어요. 그러면 요거 약분하면 얼마가 되냐면 얘가 29가 됐어요. 즉 루트의 결과가 29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결국엔 A의 제곱 더하기 C제곱 B제곱 더하기 얘가 D제곱이 29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았던 상태인 거죠. 요게.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A분의 B와 C분의 D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두 개가 같은 상태인데 그게 결론적으로 똑같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얘가 29의 제곱이 되고요. 최대가. 그 다음에
AB 더하기가 CD의 제곱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AB 더하기 CD는 얼마보다? 29보다 작거나 같지 않았겠냐. 이렇게 가는 방법도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어떻겠냐 싶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 내용이 그럼 4번인가요? 네, 4번의 정답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로써 여기까지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고, 이제 오늘은 그러면 이제 뒤에, 함수로 들어가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텐데 너무 이상한 얘기는 안 할 테니까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일단은 어디까지만 할 거냐면 함수의 그래프까지만 설명하고 잠깐 하면 쉴게요. 함수의 그래프까지만 설명하고 잠깐 쉴 테니까 조금만 흐름 잡고 봅시다. 자, 일단 함수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가? 일상생활에서 함수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면 돼요. 일상생활 어떻게 함수가 쓰이는지를 알면 된다. 아니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실제로 모든 거의 대부분의 형태가 함수 구조를 다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할 건데 항상 여러분들 정의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요 단어부터 설명할게요. 대응하고 함수를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뭐 좋은 예는 아닌데 뭐 양다리, 뭐 삼각관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불륜해가지고 뭐 양다리도 대응이에요. 한 명의 남자, 뭐 일부 다처제, 일처 다부제, 이것도 대응이에요. 즉 대응이라는 말은 그냥 어떤 거랑 그러니까 뭐 주어 목적어라고 할까요? 주어 목적어의 어떤 관계를 연결하는 그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1대1이 될 수도 있고요. 뭐 1대3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1대3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응은 좀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 단어들 보면 뭐 사상 뭐 이런 단어도 있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인 단어는 이제 대응은 그냥 X에서 Y로 이렇게 가는 것들인데 그게 꼭 하나씩이 아니라 좀 포괄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부모님의 관계도 어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가족관계 증명서 때 보면 그것도 어찌 보면 대응인 거죠. 뭐 예를 들어 세대주, 요즘에 세대주란 말을 쓰죠. 세대주 밑에 세대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런 것도 어찌 보면 대응인 거죠. 한 집의 세대원에, 그러니까 세대주의 세대원이 몇 명, 이런 식. 아니 뭐 식당 같은 데서 그런 거 아니야? 밑에 소소한 식당, 제가 자주 가는 소소한 식당. 소소한 식당에 메뉴가 뭐 이런 거. 그것도 어찌 보면 대응. 다른 식당은 뭐 어떤 메뉴가 4가지 있는데 여기는 5가지가 있다. 뭐 그런 것도 어찌 보면 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냥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XY에 대해서 집합 X의 원소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X 주어에 Y라는 목적어의 원소를 짝 지워준다. 근데 이게 하나씩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짝 지워주는 것 자체를 대응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함수는 대응 중에 특수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함수는 뭐냐? 한번 읽어보자고요. 어떻게 돼 있어? XY에 대하여서 집합 X의 각 원소 체킹해볼까? 집합 X의 각 원소. 참고로 이 집합 X를 뭐라고 하자? 정의어 써줘. 정의어. 밑에 또 나오지만 한 번 더 써줘. 각 원소의 집합 I에 거기 뭐라고 돼 있냐? 집합 I에 원소가 밑줄 쳐줘봐. 오직 하나씩만. 여기죠? 오직 하나씩만. 요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1대2, 1대3 여러 가지 관계가 다 드러날 수 있지만 복합적인 관계를 다 얘기하는 게 대응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함수는 X값 하나에 무조건 Y값이 하나여야 돼.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이 X를 보통 남자, 뭐 우리가 보통 미팅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미팅? 뭐 아무튼 어떤 경우든 간에 남자 이 Y를 여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남자 1번이 나는 1번 찍을게요. 나는 뭐 3번 찍을게요. 했을 때 여자 입장에서 몰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선택에 받는 입장에서 여러 개 나올 수 있죠.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의 X에 하나의 Y는 무조건 1대1의 관계가 된 거죠. X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응이 될 때 그런 대응, 즉 대응 중에서 아주 이러한 같은 특수한 대응을 뭐라고 한다? 함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X에 하나의 Y로만. 대신 Y 입장에서는 몰표를 받아도 돼요. Y 입장에서. 대신 X는 무조건 1인 1표를 행사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함수를 얘기할 때마다 그 짝이라는 프로그램, 예전에 SBS에서 했던 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정말 많이 얘기해요. 왜냐면 그게 진짜 남자 여자의 관계를 정말 사실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되게 시리즈가 많았었어요. 여러 가지 뭐. 그래서 그 짝이라는 프로그램 폐지가 됐는데 그 폐지된 이유가
그 여자 출연자가 자살을 했거든요. 그래서 폐지가 됐어요. 프로그램 자체가 폐지가 됐는데 나오면서요? 아니요. 그 나오고 난 이후에 방영된 다음에 그때 후폭풍이 되게 심했어요.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 남자의 뭐 이렇게 학벌 뭐 이런 것들 재벌 뭐 이런 재력 여자분의 어떤 뭐랄까 학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외모 남자의 뭐 키 뭐 이런 거 뭐 차 뭐 이런 거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었어요. 아, 닭가네. 지금 그거랑 비슷한 프로그램, 그 짝 같은 비슷한 프로그램 저희 중학교 때 나왔었어요. 진짜요? 그래서 애들이 영상 몰래 보다가 네. 그 방송부 애들이 그 영상 몰래 보다가 방송이 꺼지고 그 영상이 나온 거예요. 아 학교생 영상이 네, 그래서 학교 때한테 걸릴까 봐 엄청 막 지금 결혼을 하셨어? 아마도요. 아 맞아 그분이랑 하셨어? 아 그건 아닌 것 그건 같아요. 아니지. 막 그런 거 막 보라감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그 여자랑 가면 쓰고 막. 아 하는데, 가면 쓴 네, 거? 근데 중간에 이제 여자 가면 쓸 때는 제 스타일인 거 같아 좋은 거 같아 이랬는데 가면 벗으니까 제 맞아요. 스타일 아니라고. 네 요즘에 절실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 뭘 느낀 줄 아니? 뭐요? 코로나 이후에 만났던 학생들이 있어. 코로나 이후에 만났던 학생들은 그 학생의 얼굴을 내가 전체를 본 적이 없어. 아, 그래서 가끔가다 애들이 이 마스크를 벗잖아? 그 마스크 윗면을 갖고 전체를 추론했던 이 얼굴이 아닐 때가 있어. 진짜 당황스러워. 물론 상대방도 나를 볼 때 마찬가지겠지만 이 마스크 위로만 보통 이제 이 얼굴의 형태가 전체 비율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와서 또 내려보면 또 다르단 말이야. 오, 나 진짜 깜짝 놀랍니다. 나 진짜 가끔가다 애들 마스크 벗을 때 그리고 안경 벗을 때 남학 생들 안경 벗을 때 그래서 나 안경 벗지 말라 함부로 벗지 말라. 알겠지? 내 눈은 소중하니까. 농담이야 민재. 사랑하는 민재 고객님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그 짝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실제 어떤 남자가 맞아요. 정말 많은 화제성이 있지만 비난을 여러 번 받는 케이스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건 뭐였냐면 저 진짜 많이 봤었거든요. 정말 재밌어서. 아니 재밌어서 많이 제가 결혼했음에도 이거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와이프랑 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남자가 이렇게 딱 오면 차를 주차를 하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자기 캐리어를 들고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온 순서대로 이렇게 카메라를 비춰주고 하는데 이게 여자들이 먼저 그날은 도착했던 것 같아요. 6명 정도, 5명 정도 도착을 하는데 이 남자가 캐리어를 한 2-3번째 정도 남자 중에 2-3번째 도착을 해서 이렇게 캐리어를 끌고 올라오는데 차는 정말 좋은 차를 타고 왔던 것 같아요. 재력도 좀 있는 것 같고 딱 끌고 왔는데 멀리서 본 거야. 여자들이 이렇게 멀리서 본 거야. 쉽게 얘기하면 애들이 물을 본 거지. 쉽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 그러고 나서 카메라 대고 별론데요? 가버렸어. 차를 몰고 가버렸다고 집으로. 여자가. 여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나온 사람들 상대방을 보고 우와, 무슨 말이 되니? 그래서 갔다고. 미쳤네. 그래서 후폭풍이 되게 만만치 않았겠지. 우와. 그런 사람이 있었고 실제로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인상 선택을 합니다. 첫인상 선택. 그러니까 딱 와서 딱 보고 지나가 괜찮네. 그럼 내가 뭐 지날 찍었어. 또 다른 사람은 또 누굴 찍었어.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 사람이 호감이 되겠다. 그래서 뭐 호감도 1위 뭐 이래가지고 우쭐우쭐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뭐 한 3-4시간 게임도 하고 이렇게 놀다가 보면 또다시 또 선택을 해요. 점심을 같이 먹는 선택 뭐 이런 걸 해요. 그래서 도시락 까먹으면서 같이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호감도가 막 올라오고 이러면서 다시 1차 선택을 또 합니다. 근데 그때 어떤 남자가요 미친 짓을 하죠. 어떤 미친 짓을 하냐면 그 제작진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카메라 들고 저 이분하고 이분이 마음에 드는데 같이 하면 안 돼요? 두명? 어떤 의미인지 이해돼요? 데이트를 같이 하겠다. 그렇지. 제작진이 뭐예요? 대체 뭐라고 하겠어? 점점점 화면 자막에 이렇게 나와 있어.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번이 찍고 얘가 이렇게 찍고 3번이 안 찍었어. 아까 그 남자 돌아갔다 했잖아. 이건 함수가 아닌 거예요. 왜? x의 값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었어? 얘도 찍고 얘도 이렇게 찍었어. 근데 3번이 약간 좀 아쉬웠나 보지? 얘도 찍었어. 이렇게 찍어. 와 미친놈이네. 이렇게 된 거지. 이게 또 함수가 아니다. 그래서 즉 남자 입장에서 1인 1표 반드시 1인 1표를 행사해야 되고 1인 2표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게 이제 함수의 정의인 거야. 그래서 각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한 글자가 실제로는 선택하지 않으면 함수가 아니다. 그래서 그 뒷장에 A 스텝 오른쪽인가요? A 스텝 보시면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런 문제들이 가끔씩 등장해요. 쉬워요. 자, 오늘 지금 쉬운 얘기를 하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럼 1번 봐봐. 1번 함수니? 아니요. 얘가 제일 미친놈이지. 영이라는 남자애가 3번 씌웠잖아요. 그리고 다른 두 놈은 또 심지어 선택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가버렸어요. 안 되는 거죠. 2번 어때요? 2번 함수인가요? 네. 네, 함수는 맞죠. 그런데 여자 중에 폭탄이 2명이 발견이 됐죠. 이 폭탄은 공역은 맞아요. 공역이라고 표현합니다. 공역은 맞지만 시역은 아닌 거죠. 3번 봐보실래요? 함수인가요? 네. 네, 함수이죠. 이걸 참고로 이제 우리 뒤에서 여러 가지 함수편에서 뭐라고 하냐면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응 중에서 하나씩만 대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한 표만 받고 더 이상 받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형태를 얘기한 거죠. 1인 1표. 4번 봐보실래요? 아니에요. 아니요. 4번 함수가 아닌가요? 누구 때문에? 함수요. 네, 한 명이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일상적인 예를 좀 들어서 가지고 가면 함수가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건데 어떤 경우가 있을까? 함수가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이 그 뭐죠? 키오스크 같은 거 메뉴점을 할 때 뭐 1인 1메뉴를 보통 선택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뭐 소사시장 가면 키오스크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게 나오잖아요. 거기 주문 프로세스 나와서 제 거예요. 그래서 받아가잖아요. 아닌가요? 아무튼 그런 상황들도 지금 함수라는 형태로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증권이라든가 뭐 여러분 예금이라든가 다 이것들도 함수 관계로만 문제가 거의 대부분 만들어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함수가 굉장히 좀 넓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지만 이 함수의 개념을 수원에서 함수로 다뤄요. 수투도 함수예요. 미적분도 함수예요. 확률도 뒤쪽에 함수가 좀 몇 개 있지만 확률과 통계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과목들이 다 함수만 다뤄요. 그래서 여러분 고2 때는 거의 대부분 전체 파트가 함수 단원으로만 이해가 되니까 이 정의들을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해 두세요. 제가 실제로 선행을 나갈 때, 뭐 고등학교 1학년이든 뭐 중학교 3학년이든 선행을 고등과정을 나갈 때 어머님들한테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수원을 들어가기 전에 저는 함수부터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 함수, 합성함수, 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리고 다시 수원으로 넘어가서 함수 이렇게 가요. 그렇게 가야지만 이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되게 좋았던 거죠. 자, 정의역, 공역, 치역을 표시할 때 여기 잠깐 봐보시면 이 단어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펑션, 이게 이제 함수라는 뜻인 거죠. 근데 여기는 뭐 G로 쓰기도 하고 소문자로 쓰고요. 여기 이제 대문자로 X 대응 Y를 쓰는데 여기에 가끔가다 보시면 자 미리 한번 볼까요? 거기 아래쪽에 여러 가지 함수 있죠. 여러 가지 함수를 잘 봐보면 이 표현이 하나 유독 튀는 놈이 하나 있어요. 상등. X에서 Y로 안 가는 놈이 하나 있어요. 그치? 항등함수라는 놈이 있죠? 얘만 좀 특이하잖아. X 대응 X예요. 왜냐면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이 나와야 돼서 그래요. 1 집어넣으면 1 나와요. 2 집어넣으면. 그래서 거기가 X 대응 X로 가는 형태가 다른 거하고 다르게 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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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Y 하다가 XX로 가요. 그것만 좀 특이한 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기호적으로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이거예요. 이거 다시 보세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그림 되게 중요한 거야. 이 그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개념에 대한 최선을 다해서 좀 낮추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정의역이죠. 그죠? 그리고 각 정의역에 해당되는 값들이 여기 시역이라고 하는 형태의 이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바깥쪽에 이 전체 얘가 공역인데 일반적으로 공역은 실수 전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수 전체를 줘요. 그리고 치역은요? 당연히 치역은 어때요? 공역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죠. 포함되는 부분집합의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시역하고 공역이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도 있겠죠. 그런 경우가 역함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거하고 함수의 그래프가 있는데 일단 서로 같은 함수에 대해 좀 체킹을 좀 해볼까요? 자,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하는 거에서 여러분이 오해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자, 일단 함수가 같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일단은 정의역하고 공역, x하고 y의 조건이 똑같아야 돼요. 그죠? 이건 당연히 같아야 돼요. 그런데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뭐가 성립하죠? 요게 성립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치역도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서로 같은 함수 그러면 우리는 보통 줄여서 보통 정공치라고 하죠. 정공치. 정의역, 공역, 치역이 다 동일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는 거죠. 자, x하고 y의 대응, x하고 y의 대응이라고 해서
이 함수 관계를 F, 이 함수 관계를 G라고 표현하고 1, 2, 3에 A, B, C 1, 2, 3에 A, B, C 그럼 제가 하나는 이렇게 하나 잡아보도록 하고 하나는 이렇게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대응되는 관계가 있었다. 이런 함수가 두 개가 있었다. 그러면 얘 정의역은 뭐죠? 1, 2, 3 여기도 정의역이 1, 2, 3 치역은 아니 공역은 A, B, C 공역도 A, B, C예요. 치역은 어떻게 되냐면 선택받은 아이들 A, B, C 선택받은 아이들 A, B, C 그러면 치역도 같은 거 아니냐? 네 맞아요. 치역도 같아요. 근데 단성 하나 더 붙어야 되죠. 이 두 함수는 같지가 않은 거죠. 왜 같지가 않죠? 이유가 뭐죠? 치역이라고 하는 그 말의 단어가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x끼리 같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2를 집어넣은 그때 값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2를 집어넣었을 때 B, 2를 집어넣었을 때 A 그렇게 보는 게 아니야. 여기서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1 집어넣으면 B 나오고 1 집어넣으면 A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같은 거라고 보겠니? 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같다라는 단어를 그냥 있는 그대로 진짜 같은 거야. 온전히 다 같은 거야. 그래서 단순하게 치역, 그러니까 우리가 집합으로 해석을 해서 치역 그러면 A, B, C 같다. 그게 함수 같은 게 아니라 동일한 x가 들어갈 때 그때 그 값들마다 동일한 x 값들마다 나오는 치역, 동일한 값들마다 나오는 치역 그 자체가 같았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전공치 그래서 정의역, 공역, 치역이 같으면 같은 함수야.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돼요? 동일한 x를 똑같은 함수에 집어넣었을 때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범위가 똑같다고 해서 그게 같은 게 아니더란 얘기죠. 그건 좀 구별해서 봐주시면 좋겠고 마지막 여러분의 좀 편견을 좀 깨보시죠. 함수의 그래프 있죠? 옆에 써주세요. 순서쌍들의 집합이라고 써주세요. 여러분이 처음 그래프를 언제 배웠냐면 중2 때 1차 함수라고 하는 걸 배우기 전에 하나를 배워요. 그게 첫 번째가 순서쌍이에요. 순서쌍. 점을 이렇게 찍는다고요. 심지어는 X축, Y축에다 점 하나 찍었잖아요. 이것도 함수입니다. 함수 아닐 것 같죠? 함수입니다. 봐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경우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모두의 고향은 지구. 어떤 큰 의미로 보면. 그러니까 이 점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어떤 대응 관계가 다 점 하나로만 드러났다고 해서 그 자체가 조건에서 부합하지 않는 게 아니야. 함수에. 무슨 말이냐면 x가 1이야. 정역이 1이야. 공역이 a야.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에 보면 태초에 만든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 인간은 두 명밖에 없었잖아. 아담과 하와만 있었잖아. 아담은 하와를 선택했어. 그거를 관계로 표현하면 xy 평면에 점 하나야. 그것도 함수인 거지.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여러 번 찍어서 무수하게 좀 많이 확장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지만 본질적인 그래프는 함수는 순서쌍들의 집합이야. 그럼 이게 무슨 얘기를 내포하고 있냐면 얘네 앞으로 그래프 많이 그릴 거거든. 유리함수, 무리함수, 2차 함수. 정말 이 문제가 도대체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 그래프를 못 그리겠다고 판단이 되시면 찍어. 뭐를? 순서쌍을. 실제로 그래프 어플들 있죠. 또는 컴퓨터가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할까요? 컴퓨터가 그 수없이 많은 그래프의 종류들을 데이터베이스에서 뭐 이거면 이거면 이거 끌어낼까요? 그렇지 않아요. 컴퓨터가 실제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철저하게 이거에 기반합니다. 슈퍼컴퓨터는 속도가 빠르잖아요. 연산이 빠르잖아요. 뭐 1초에 뭐 한 1000번씩 뭐 계산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걸 1000번씩 돌려보는 거야. 그럼 점점 찍히겠죠. 무수하게 많이 돌려보면 쫙 그려져요. 그렇게 그리는 게 실제 어플이라면 여러분도 만약에 그래프를 못 그린다면 순서쌍들의 집합의 그래프라고 한다면 그렇게 그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x에서 y의 원소에 대응하는 그 값에 순서쌍의 전체의 집합을 함수의 그래프라고 한다. 그러니까 점이 하나든 또는 점이 두 개든 또는 아니면 그게 꺾은 선이든 연결이 되든 매끄럽게 연결이 안 되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xy 평면에 그려지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함수의 그래프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A 스텝 1 옆에 봐볼래? 지금 보시면요. 그냥 문제는 안 풀 건데 14번인가요? 14, 15, 16 거기 보면 이렇게 점으로 찍힌 게 있잖아요. 이걸 학생들이 그래프라고 인식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것도 그래프라고 해요.
이 모든 게 다 그래프라고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프지만 함수의 그래프인지 아닌지만 좀 선택을 하면 돼요. 아까처럼 한 놈이 두 놈 찍고 막 이러면 이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얘들아 이게 아까 그 함수 관계에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릴 때 이 도형의 이름이 뭐죠? 더 정확하게는 뭐라고 하냐면 원의 방정식이라 그래요. 그러네. 원의 함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왜 그럴까요? 하나의 x에 두 개를 찍었어요, 얘가. 그러니까 얘 자체를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지 원의 함수라고 쓰지 않아요. 자,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자, 얘를 우리가 보통 2차 함수라는 말도 쓰지만 뭐라는 말도 쓰냐면 포물선이라는 단어를 써요. 포물선. 물론 포물선 보통 이렇게 되겠지만 뒤집어진 거니까. 근데 이 포물선이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이게 있어요. 여러분 기하 벡터 첫 번째에서 이런 거 배워요. 이게 포물선이에요. 그럼 얘도 함수가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의 x에 대응하는 놈이 두 개가 있으니까 1대2의 관계면 이건 안 되더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함수인지 아닌지 판정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 뭐냐면 x축의 수직으로 그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점이 한 개 이상이면,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이면 그래프가 아닌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좀 단어들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실은 함수를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그냥 문제 위주로 많이 풀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진짜 문제점들이 생기더라고요. 문제만 푸니까. 어떤 문제였냐면 애들이 문제 푸는 스킬들은 막 올라가요. 근데 막상 평가원에서 실제로 출제하는 문제들을 보니까 아주 근본적인 개념만 갖고 문제를 만들어. 아주 근본, 아까 얘기했던 각 그런 단어 하나를 가지고 문제를 만든다니까요. 왜?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거는 모의고사를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평가원이라고 하는 데서 출제했을 때 합숙하거든요. 누구를 합숙하느냐? 지금 요즘에 최근에 좀 소문이 좀 달라졌는데 예전엔 다 서울대 수학과 교수들만 내요. 교수들이 들어가서 수학교육과 교수들이니까 당연히 기본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문제를 내면 자기 밑에 생각해봐. 서울대 수학교육과 교수들이 있으면 거기 제자들 얼마나 많겠냐. 학교생들 하시는 다 불려가요. 불려가서 물론 이제 뽑히죠. 뽑히고 그리고 철저하게 다 보완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 중에 가끔씩 한 9월 달쯤이나 8월 달쯤에 갑자기 선생님이 갑자기 어느 날 사라져. 그러니까 없어. 선생님 거기 간 거야. 거기 간 거야. 합숙하는 거야. 합숙하고 거기서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고등학생들은 문제를 만들지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시켜. 교수진들이네. 교수들이. 고3 것만 그래요? 고1, 2는 안 그래요? 고1, 2는 다 교육청, 그러니까 학교생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내서 그 교수가 낸 문제들을 밑에 있는 그 고등학생들이 검토를 해요. 현실적으로 이게 문제가 고등학교 과정에 맞을까? 검토해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 번 풀어서 점검해서 지진 한번 난 적 있죠? 지진 난 이후부터는 두 세트를 만들어요. 수능 시험지 두 세트를 만들어서 이제 맡겨놓고 이제 그 수능 시험이 끝날 때까지 이제 감금돼 있는 거지. 못 나와요. 그러겠네. 그 두 세트가 아예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왜냐면 지진이 났을 때 그때 좀 문제가 돼서 지진 나면 혹시 보안상에 뭐 시험 보다가 갑자기 지진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시험지 전체를 다 파쇄하고 새로운 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세트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드는데 예전 서울대 수학과 교수들이 많이 내서 문제점이 뭐였냐면 야 어떻게 제자들이 스승의 허물을 지적할 수 있을까? 선생님, 교수님, 은사님 이거 잘못 내셨어요. 못한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게 안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서울대면 서울대 근데 요즘에 좀 이제 하도 많이 내셔갖고 이제 누가 없어지면 다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충북대, 충남대 이쪽으로 뭐 내려갔던 얘기도 뭐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교수진들이 충북대 교수, 충남대 교수들 그 수학교육과 내신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래요. 아무튼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분들이 교수잖아요. 진짜 근원적인 거 갖고 낸다니까요. 단어 하나 가지고 꽂혀가지고. 근데 그게 되게 문제가 좋아요. 오히려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계산해서 막 더럽게 만들고 그래갖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는 실은 그냥 일반 사설기관, 뭐 저를 포함해서 사설기관에서 만들어진 문제들이 많아요. 더 꼼꼼하게 더 뭔가 해보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문제 만드시고, 뭐 아무튼 거기서 안에서 막 다 하시고, 뭐 이건 여담삼아 얘기하지만 뭐 고스톱 치고 할 게 없으니까 핸드폰도 못해요. 응? 뭐 이메일도 못해, 다 못해요. 다 스탑되는 거예요. 못 나가니까. 그냥 못 나가니까 보안상의 문제점. 그래서 실제 수능 시험 날 이제 그거 뭐죠? 모든 제2외국어까지 다 끝나고 이제 청각장애우들, 시각장애우들이 장애인들 시험이 다 끝나는 시간까지 하고 나오세요. 그 외국인 서울은 못 나간다는 말이 있거든요. 네?
외국인들 그 리스닝 네. 그거 한 성우들도 못 나가. 아 그렇죠. 그런 관계자들은 다 못 나가요. 그리고 시험지 인쇄하시고 이런 분들도 다 이제 다 경찰들이 다 지키고 있어요. 왜냐면 시험지 나 우리 인쇄 손대 오 좋아 우리 아들 갖다 줘야지 이게 되는 거지. 거기서 뭐야 안 해? 네? TV가 아 모르죠. 난 들어간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들어갔다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제가 이제 교류하는 선생님들 중에 학교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으셨고 들어갔다 오신 분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결론은 뭐냐면 개념적인 부분들 여러분들 그냥 문제 이렇게 문제집들마다 그냥 읽지 마시고 실은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세밀하고 좋은 단어가 많거든요. 잘 읽어주세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잠깐 쉬었다가 저걸로 갈 거야. 우리 뒤에 여러 가지 함수가 제일 문제가 많거든요. 그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봅시다.